With the third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Atlanta Hawks select Luka Doncic. Curry for the lead. NBA 온에어 시즌 6 16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늘 함께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연님. 안녕하십니까,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야, 저희가 돌아오고 첫 출연이시네요. 네. 아,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좀 핑계이기도 한데 일정이 좀 빠듯해가지고 좀 못 맞췄습니다,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또 나오시려고 하시니까. 네, 정말 컴백하신 타이밍이 시즌 종료된 타이밍. 아,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또 호수이님이 절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기를 쓰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돈치치 팬이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호수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방송을 했었고, 네. 그 실수로 파일이 2개 올라간 것처럼 초반에 잠시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 제목을 수정했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관리하는 곳에는 제가 처음 올린 파일이 아예 없어졌는데 그 파일만 지금 남아있는 이상한 상태고 첫 번째 파일만 남아있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2개의 방송이 떠 있는 것보다 하나는 삭제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와, 그 짧은 찰나에 또 야수장님이 보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아, 좀 죄송하다는 말씀. 네, 야수장님도 이제 르브론이 없으니까 심심하신가 봐요.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나? 오늘은 무슨 뭐 폐잔병 특집인가요? 아, 그러네. 오늘 폐잔병 특집이네. 저쪽 이제 아예 프로 못 올라.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욕할 수 있는 이제. 딱 좋네요. 네. 아, 오늘 재밌겠네요. 다른 패널분들도 함께 하고 싶어 하셨지만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고요. 드디어 학도가 결장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근데 학도가 결장한 이 시퀀스가 재밌었던 게 거의 날짜 다 맞추고 자 이제 우리 뭐 몇 시에 할까 그리고 막 이게 진짜 막 그 단톡방에서 그렇죠. 티키타카를 하고 있지 않. 근데 갑자기 중간에 그 많은 단톡 중에 중간에 갑자기 오늘 못 갑니다.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했어 갑자기. 뭐 아시죠? 그 타이밍이 황당한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학도가 먼저 얘기하면서 저는 월요일에 좋고 화요일은 어려울 것 같고 자 오늘 몇 시에 만날 거 하는데 갑자기 못 가요 저. 거의 오늘 하드 몇 초 뛰고 나간 거예요. 지난 경기 때. 정말 못 읽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열정을 저희가 좀 읽을 수 있었죠. 그렇죠. 자, 위클리 뉴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연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임스 하든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1차전에서 1분 뛰었나요? 1분도 안 쳤죠. 그렇죠. 1분도 안 됐었나요? 초 단위로 뛰고. 햄스트링이 올라왔다고. 그렇죠. 그렇죠. 2차전은 결장이 예상되는데요. 2차전은 결장을 거의 확실시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브루클린 네츠가 뭐 사실은 그 1차전 후반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롭게 이긴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하든이 없다는 건 좀 2차전에 좀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개인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핀의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다 그런 개색이 좀 농담이고 글쎄요 참 NBA는 신비한 동물들 같아요. 멘탈만 좀 잡히면 그렇게 더블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리바운드를 14개 했더라고요. 네, 뭐 덩크하고 뭐 트위스트 레이업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말리고 싶더라고. 농구 그만 잘해라. 농구 좀 그만 잘해. 제가 혼내고 싶더라고. 갑자기 한 1년 전쯤에 누가 저한테 그 블랙 그리핀의 어떤 허슬러로서의 가능성을 물어봤으면은 제 닥치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최고의 허슬러가 돼 있죠. 허슬러가 돼 있고 더블 머신이 돼가고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학도가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게다가 제프 그린도 족저 근막염으로 2차전에 결장을 한다는 소식인데 그래도 1차전 그 경기를 보면 뭐 듀란트와 어빙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냥 둘만 있어도 다 해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쿤보 화이팅. 내일 2차전이죠.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보스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데니 인지 담장이 드디어 사임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뜻밖이에요. 스티븐스 감독이 사장으로 전진을. 네. 타이밍이 소름이었죠. 제가 방송 때 1년 연장설을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그 그렇죠. 말씀을 네, 방송 끝나고 자기 전에 뉴스를 틀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놀라운. 셀프 소름이 아주 불을 떨었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 주에 병신 됐구나. 저는 사실 그걸 방송 듣고 와 대박이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댈러스의 빅2를 보고 더 소름 끼쳐. 정말 이것들은 뭔가 이것들은 뭐하는 놈들인가. 네. 그랬습니다. 네. 아 댈러스 빅2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 그렇죠. 네. 농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농담 쪽으로 들었거든요. 와 보반이 엄청났습니다. 네. 네. 데니 에인지 단장은 그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뭐 일을 잘했다고 호평을 많이 받던 단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올 시즌 부진이 조금 컸을까요? 이 사임에 있어서. 우선 뭐 본인이 얘기한 거로서는 사실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제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인이 좀 그 뜨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프론트오피스 쪽에 그러니까 그 구단 쪽에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시즌 결과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과 겹쳐가지고 네, 겸사겸사해서 이제 뭔가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굉장히 갑작스러웠던 뉴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모든 그 이름을 내놓을 만한 애널리스트들도 전부 다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정말 전혀 알지 못했다. 네, 낌새일치 없이 그냥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브레이킹 뉴스였던 그런 건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놀라움 자체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호수이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 어쨌든 좀 이게 세상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말씀하셨듯이 브루클린이라는 구단을 통해서 데니 에인지에 엄청난 사실은 영향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한 4, 5년 전에. 근데 결국에는 브루클린이 그 많은 토대로 슈퍼스타들 영입해서 어떻게 보면 일격필사를 당했는데 보스턴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사인까지 하는 이런 걸 보니까 참 인생은 좀 알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좀 받고 뭔가 인생 한방 느낌도 있고. 네, 좀 이게 그때 우리가 진짜 에인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다른 단장들도 에인지랑 거래하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진짜 그쵸. 무조건 당한다 이랬는데 결국 개명시 취급하고 이제 막. 그쵸, 그때 호순이 그랬잖아요. 네, 10년 동안 저 팀은 절대로 어떤 방송국에도 아마 국내 방송에도 안 나올 거다. 저 팀은 쓰레기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런 뉘앙스로 말하는군요. 항상.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데 슈퍼스타들의 영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일격을 당했죠. 사실 보스턴은 물론 선전했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사장이 어쨌든 이제 사임을 한 거를 보면 참 인생은 알 수 없다. NBA가 좀 큰 교훈을 주네요. 네. 그리고 뭐 NG 단장도 그렇지만 이제 스티븐스 감독 같은 경우도 피로설을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버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와가지기 때문에. 네. 스티븐스 감독이 능력을 좀 인정받은 게 아닌가. 어떤 선수들에 대한 사장이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사실 다를 것 같은데. 능력 자체를 그러니까 뭐 감독도 감독직이지만 이거는 사실 농구에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이런 전례가 최근 뭐 몇십 년 동안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뭐 팻 라일리 감독이라든지 예전에 아니면 뭐 그레 포포비치라든지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뭔가 감독이나 어떤 프론트 오피스직을 같이 하는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는 사례도 사실 거의 없을 뿐더러 기회를 받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티븐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구단 쪽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굉장한 인정을 받은 스티븐스 감독이. 근데 이게 사람이 이미지가 또 중요한 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40대 중반에서 50대 정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이제 가고 계신 나이인데 약간 30대가 약간 대기업 임원된 그런 이미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워낙 좀 스마트하신 분이고 동안이죠. 네, 워낙 동안이시고 그래서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 보스턴이라는 큰 대 구단이죠. 그런 구단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제 필드를 책임자인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도 감독을 겸했던 분이기 때문에 보스턴에 하던 내부 사정 잘 알고 해서 미래가 밝지 않나 싶습니다. 남해크이님 의견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남해크이 소식이 궁금한데. 아니 근데 죄송한데 방송에서 대놓고 거짓말해도 궁금해? 형 보고 싶어요. 형 보고 싶은데. 이걸 핑계로 한번 남해크이님 이름을 그렇죠. 불러보고 싶었어요. 한번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포틀랜드 테리 스토츠 감독이 드디어 해임이 됐습니다. 네. 드디어라고 하시네. 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속내가 튀어나왔네요. 네. 저는 올 시즌에 처음으로 포틀랜드 경기를 조금 챙겨본 시즌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정말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저한테 항상 얘기하셨죠. 매주. 네. 시즌 한 초반
10경기도 안 됐을 거예요. 네. 어제 봤던 경기인데 오늘 본 경기가 똑같이 돼 있고 그렇죠. 네. 그 전날 본 경기도 똑같고 네, 정말 재미가 없어서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지 아시죠? 네. 다 똑같은 애들이. 네. 포틀랜드의 경기는 몇 년째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릴라드가 터지는 날, 두 번째는 릴라드가 평범한 날. 그게 끝입니다. 네.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경기가. 네. 릴라드가 터지면 가끔 이제 좀 하이라이트 좀 나오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러니까요. 경기 내내 보는 재미가 정말 네. 없었던.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감독의 역량이 참 부족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해임이 됐네요. 다른 이제 후보군이 막 올라오겠죠.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포틀랜드는 그렇죠. 현재. 네. 최근에 사실 그 릴라드가 본인이 직접 미국 그 야후 스포츠를 통해서 제이슨 키드한테 러브콜을 보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직접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방송을 통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제이슨 키드가 좀 굉장히 불편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이슨 키드가 뭐 저희 NBA 온에어 그 시즌 1부터 들으셨던 분들 알겠지만 뭐 초반에는 사실 미러키 감독이었던 적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브루클린 감독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뭔가 구단 측과의 뭔가 불차량상이 있었거든요. 네, 항상 뭔가 마찰이 있었던 그런 관계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레퓨테이션이 있는 그 감독이기 때문에 또 다시 뭔가 지금 가뜩이나 릴라드가 막 인스타그램 올리고 막 뭐 포틀랜드 방이 분위기가 안 좋겠죠 구단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본인이 그 사이에서 뭔가 좀 애매한 역할을 하기가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발을 뺐더라고 거기서. 관심 없다. 네, 스스로가 뭔가 빠져나온 그런 느낌을. 네. 아니면 어디랑 지금 얘기 중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루머가 있으면 괜히 차질이 빚어지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오프 시즌 되면 또 이제 뭔가 새로운 뉴스 나올 수도 있고. 보스턴 같은데 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포틀랜드에서 자꾸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기 싫은데 뭐 싫다기보다는 자본보다는 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좀 그것도 있지 않나? 제이슨 키드의 플레이오프도 이제 끝이 났으니까. 하긴 우리가 또 패잔병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지 네. 지금 미디어에서는 천시빌러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이슨 키드가 어쨌든 발을 뺐기 때문에 천시빌러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빌럽스가 능력이 좀 있는 감독일까요? 근데 저는 제가 제 개인 생각에는 저도 이렇게 영상 보면 터런 루랑 굉장히 친하잖아요. 터런 루랑 감독이랑 친한데 현재 클리퍼스에서도 수행을 굉장히 잘했고 그 천시빌러 자체가 이 매니지먼트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직을 할 때가 충분히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서 포틀랜드에서는 실험해볼 만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뭐 제가 그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보겔 감독 같은 물론 비록 플레이오프는 탈락했지만 갑자기 열받네요. 네. 탈락했지만 좀 수비 같은 전술들이 훨씬 좀 뛰어난 감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포틀랜드는. 근데 그 주포들이 좀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엔 뭐 그 신인 감독들이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포틀랜드의 미래를 봤을 때는 좀 경험 있는 수비 좀 잘 짜줄 수 있는 감독들 수비적으로 보겔 같은 감독들 네, 갖춰 좀 보겔 감독을 그럼 내보내야겠다. 뭐 일단 르브론이 지금 다시 판 짜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미친놈 아니야? 바로 그날 인터뷰에서 그 얘기 하더만요. 아니 물론 감독 얘기는 안 했지만 난 진짜 요즘 좀 힘들어요 보면. 지가 뭔데 로스터를 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뭐 포틀랜드는 그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공격 부분에서는 뭐 그나마 뭐 이렇게 리그 상위권이나 중위권 정도는 유지를 했었지만 수비 부분에서 항상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방금 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좀 강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좀 더 그렇죠. 적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뭐 천시빌럽스는 뭐 감독직도 감독직이지만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이제 스티븐스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천시빌럽스도 사실 프론트오피스 쪽에 어떤 거론했던 적이 많거든요. 다른 구단의 후보로서 그만큼 이제 그 인사이더들 사이에서는 뭔가 브레인으로 좀 인정을 받는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 이렇게 이제 조명을 해본다면. 일단 선수 구성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네. 테리 스토츠 감독도 좀 억울할 거예요. 감독들한테 그러고 싶을 거예요. 술 마시면서. 야 니네들도 칸터 데리고 한번 수비해봐라. 전술이 안 나온다. 우리 팀에 노먼 파워 10명 있다. 이름 다른 노먼 그렇죠. 파워들 10명. 네. 저는 그 공격이 정말 단조로워서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조금 손을 봤으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듀크 대학교 슈셉스키 코치 K로 유명한 마이크 슈셉스키 감독이죠. 감독. 내년 시즌 후에 은퇴를 한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이 감독은 제가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니까 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사실 뭐 미국에서 농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NBA 마이클 조단 이외에
아마 마이크 셉스키 감독도 그 정도로 유명하게 잘 아시지 않나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학농구의 어떤 전설이고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오래 하셨잖아요. 81년도부터 하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연세가 47년생이시니까 81년도부터 지금 이제 40년 이상 만 40년 이상 내년까지 하시니까 참 어떻게 보면 미국 농구 전체에 한 획을 그은 분이시죠. 그리고 뭐 프로농구에 여러 번 스카우트 제의도 받으시고 천문학적 금액도 막 제시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응하시지 않고 대학농구만 오로지 대학농구에만 한 길을 가셨던 정말 물론 국가대표 감독을 하셨고요 몇 번.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이죠. 네. 그러니까 롱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항상 탑을 지키시면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지신 것 같고 또 이제 올림픽 미국 드림팀 그러니까 리딤 팀이죠. 네, 리딤 팀이랑 그러니까 2008년도 2012년대 금메달을 땄을 때 미국 팀이 그때 지휘를 하셨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주크대 출신 선수들이 사실 NBA에 굉장히 많이 입성을 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트렌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코치 K 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떠오르는 축구 선수를 딱 떠올렸을 때 제가 NBA를 처음 보기 시작했던 90년대 중반에는 그랜트 힐이 떠오르거든요. 뭔가 대표적인 선수로 그 선수가 들어와서 정말 리그를 센세이션하게 조단의 차세대 마이클 조단 이런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가장 최근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자이언 윌리엄슨이 있잖아요. 네, 물론 알제베르도 있지만 그는 클래스 다르니까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뭔가 딱 최근 이렇게 연도로만 이렇게 꼽아봐도 뭔가 대표적인 선수가 떠오를 정도로 항상 이런 그렇죠.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를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배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셀 수 없이 많죠. 네. 셀 수 없이 많은데 물론 생각보다는 이제 사실은 대학농구 때 워낙 셉스키 밑에 있다 보면 그 발군의 기량을 또 발전해서 대학농구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서 상위 드래프트 픽, 로터리 픽을 받으면 사실상 NBA에서 성공한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 이름값에 비해서. 근데 그거는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 선수를 거쳐간 제자들은 뭐 수백 명이 되겠죠. 뭐 예전에 뭐 크리스찬 레이트너 같은 선수들도 그렇고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그랜트 힐이나 뭐 2000년 들어와서는 뭐 많죠. 엘튼 브랜든도 있고 그렇죠. 최근에 뭐 카이리 어빙도 있고요. 자이언 윌리엄스도 있고 뭐 레이커스를 힘들게 하는 뭐 루월덱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스테키 감독 의도치는 아니고 참고로 루월덱은 내년까지 샐러리 케어 받죠. 그렇죠. 내년까지 50억 정도. 네. 대단한 진정한 승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 NBA 빅 팀에서 큰 구단에서 뭔가 감독이 새로 영입이 되는 항상 물망에 올라졌던 분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전에 필 잭슨이 레이커스를 떠났을 때 그렇죠. 그때도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직접 코치 K를 꼭 그 레이커스를 데려와라 이런 얘기를 이제 당시 구단주였던 제리 버스에게 전달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뭐 NBA 선수 사이에서도 최고의 감독으로 익히 뭐 명성이 뭐 자자한 그런 분이시죠. 그때 엄청난 하여튼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해서 그렇죠. 했는데 핸드도 거절을 했죠. 그분이 거절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참 정말 명예, 이도 대학농구 아마추어들 그또 제자들을 기르는 이 명예 뭐 이런 뭐 하여튼 존경받으실 분 같아요. 네. 요즘에 막 슈퍼스타들이 워낙 막 돈 갖고 판치고 프로 의식도 결여되고 뭐 이런 뭐 요즘 시대에서는 참 씁쓸하네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하신다니까. 많이 아쉽네요. 그렇죠. 네. 다음 시즌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크. 네. 그리고 올랜도의 클리포드 감독도 급이 확 떨어지네. 제가 이걸 늘까 말까 하다가 팀 리빌딩이 계획이 코치케이에서 클리포드로 갔네. 안 느낀 좀 서운해할까봐. 네. 그 올랜도는 이미 리빌딩 버튼을 눌렀잖아요. 네. 에런 거든도 내보내고 부세비치 뭐 그쵸. 포니까지 내보냈으니까 이제 다음 시즌에는 어떤 감독이 들어와서 거기는 좀 쓸만한 자원들, 연군들. 반바? 멘델 카터 주니어? 반바는 확실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조나단 아이작도 있고 아이작도 있고 네. 다 쓰레기네요. 네. 과연 감독이 잘못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될 정도로 선수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총체적 난국인 구단이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또 말씀드렸듯이 브루클린 네츠 보십시오. 이 인생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제 디즈니랜드를 홍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위클리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댓글 소개입니다. 저희가 댓글을 좀 이번 주에도 많이 좀 달아주셔서 저희가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정희님이 파일 2개 올려요. 그게 한 5분이 안 됐거든요. 자,
참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스미스팡님도 방송이 떴다라고 네, 엄마드로자님과 함께 네, 기뻐해 주셨고요. 놀레터님 느바를 잘 안 보는데 데니 에인지 사임에 그렇죠도 빵 감독의 사장 승격 적장이 놀랍네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뉴스 중에. 맞습니다. 레이커스의 충격 다음으로. 레이커스는 사실 충격이 아니었죠. 네. 그냥 씁쓸한 거죠. 뭐. MD님 오랜만에 피천드 크루캠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시즌1 멤버로 저번 주에 그렇죠. 방송을 해가지고 네. 아직도 전설로 회자하는 주인장 더 레미안 릴라드 님이 험불했지만 장엄한 발걸음을 따라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레이커스 경기 볼 때 개빡쳤었는데 호수님 얘기를 듣고 농구 자체를 사랑하는 농구인으로 거듭나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라고. 버릴 네. 때는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네, 손절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학도네어가 9,900원 네, 캐시를 또 후원을 해주셨네요. 이거 학도님 아니지? 학도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저희 그 패널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패널명 오네요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거 본인이 이거를 본인이? 모르겠어요. 오늘 이번 주 못 나오니까 미안해서 미리. 나는 이걸 보고 이 친구가 공금에 손을 댔었나? 이런 생각이 뭐 채워넣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저 예전에 저희 유료 방송할 때 충전해놨다가 남은 안 거 쓴 거를 한 방에? 넣어놨을 때 자기 나온 거 들으면서 막 감동해서. 네. 그쵸.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학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스미스팡님은 필라델피아와 애틀란타 경기 네 또 리뷰를 해주셨고 스나미 오네어님은 고래박수. 지난주 웃기더라고요. 고래박. 이게 점점점 말실수가 전염이 돼가지고 다 같이. 네. 고래가 박수가 가능한가? 불가능한 박수를 표현한 신조어인가? 네. 이게 제가 그때 실수했던 거죠? 그 물개 박수. 네, 그렇죠? 물개 박수를 고래 박수라고. 네. 고래 뭐 그냥 배치기죠 그냥. 네. 구조상. 네. 스미스팡님 돈치치의 사진 42득점 8리바운드 14어시스트 대단한 활약을 또 보여줬죠. 이때만 해도 기세 좋았죠. 예. 네, NBA 오네어님도 돈치치 판관 손문선 대군 대폭군 최란님 돈치치 미친 플레이 절로 고래 박수. 이게 전염병처럼 도네요. 이게. 네, 이거 국어사전에 등재를 해야겠네요. 고래 박수. 네, 처모리 형님 오늘 게임 다 보고 팟캐스트 듣는데 보반 포징 이거 진짜 막 던진 건데 진짜. 정말 그거였잖아요. 클리퍼스의 스몰 라인업에 대체하고 강경한 전략을 들고 와야 된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던진 거였는데 학도가 트윈타워를 언급했는데 이게 정말 현실화돼서 정말 놀랐습니다. 하든 MVP님 저는 약간 변태 팬입니다. 저는 하든을 응원하지만 네츠가 순탄하게 결승 가는 모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어장창 깨져버릴 것 같아 새드 엔딩의 복선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하십니다. 네. 야니스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정신이 번뜩 차려진다는데요. 이 하든이 부상을 당해서 좀 아쉬우실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빨리 좀 회복을 해서 그래도 플레이오프 때 그 악마 빅3가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악마? 네. 악마까지는 그렇고 좀 양아치로 하자고. 양아치. 이게 또 하든이 없는 상태에서 지면은 하든 그 좀 그렇잖아요. 핑계거리가 아예 없게 다 나와서 무찔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면은 인종차별 뉴스를 갖고 나올 수 있어요. 아직도 나는 분이 안 풀렸다 이래가지고 농구 못하겠다 이러면서. 악마 빅3는 처음 듣는 표현인데 신선하네요. 초모리 형님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은 유튜브에 못 올리시나요? 네, 이게 저희가 그 중간중간 음악도 넣고 하잖아요. 네, 그 가야님께서 또 그 멋있는 BGM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오늘은 아주 그냥 심플한 미디 음악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네. 오늘 새로운 걸 말씀 안 드렸고 굉장히 오랜만에 또 영감을 받으셨네요. 제가 왔는데 뭐라도 밥값해야지 하잖아요. 레이커스 떨어져가지고 뭐 할 말도 없는데 BGM이나 한번. 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음원이 잘못 올리면 표절이 걸리더라고요. 자동으로 이게 걸려지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야님이 창작을 하셨을 때. 저 때문에 못 올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저희의 BGM이 정말 가야님이 작곡을 하신 곡 그거면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유튜브 뭐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게 그렇죠. 제가 짜집기를 좀 한 거기 때문에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저는 표절 안 합니다. 네. 제가 하늘에서 음표를 따오는 사람인데 지금 무슨 말 하지?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난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네. 이게 조금만 들어가도 그게 걸리더라고요. 아니 조금도 아니고 다 창작이에요. 네. 창작이. 네, 프리 샘플. 프리 샘플.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네, 대단하죠, 그럼요. 네. 운명용육님 1,000원 캐시를 네 후원해 주셨고요. 전술보도님께서 또 10,000원 캐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캐시를 후원해 주시는데 저희가 받을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열심히 네. 그거 받아서 열심히 작곡하고 계시잖아요 옆에서 지금. 네. 그거는 문표가 떠오르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근데 프리 샘플인 건 정말 놀랍네요. 프리 샘플로 짜집기 하는 겁니다, 제가. 네, 짜집기가 아니고 이제 믹스죠, 믹스. 네. 믹싱을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 남들 진짜예요. 네.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이 쓴 곡을 중간중간 좋은 것만 따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일부분 있죠. 근데 그게 시중에 나와 있는 음원은 절대 예전에 뭐 무슨 우리 나의 아저씨나 이런 거는 맞죠. 근데 이제 뭐 허니 패밀리 노래 이런 거 맞는데 오늘 뭐 이런 거는 이제 쇼리 샘플. 오늘 것도 그렇고. 정말 대단하시네. 몇 개 붙인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전술보도님 가끔씩 걷는 산책로 입구에서 피천득을 보고 괜히 피식거리면서 지나가곤 합니다. 이거 피천득 산책로를. 이거 제가 알기로 고속터미널 쪽에 있는 거기 아닌가요? 서초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이쪽 지나간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쪽이 아닌가. 그러네요. 그 아파트 단지 앞에 그 벚꽃 나는 데가 있거든요. 네. 다음 들으시고 한번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도 사실 여기서 멀지 않은데 동네 주민이시니까. 저는 굉장히 멉니다 여기. 저는 산책을 잘 안 해가지고. 스미스팡님이 그 덴버 요키치 사진과 그다음에 위에는 피닉스 데빈 부커의 사진을 스미스팡님이 가야님의 방송을 굉장히 원하시네요. 그리고 맞습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후지님이 방송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도 투지 있는 모습을 보기를 바랬는데 야 부커가 야투율 80%라니 가야님께 위로의 말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나야죠 이놈들은. 네. MD님도 피닉스 선즈 컨퍼런스 준결승 진출에 고래박수. 야 오늘 고래박수 정말 히트다 히트. 네. MD님 부커 인터뷰를 보니 뭉클하네요. 거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이 느껴집니다라고 다루셨고요. 판관 손문선대 폭군 최란님 르베 팬으로 이번 아니면 더블핏 이상의 우승 기회는 없다고. 르베 팬이셨구나.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은퇴 전에 한번 굳은 일도 마다하는 마당새 역할로 마지막에 꽃 피우고 은퇴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고 하시네요. 캄비아소가 제 팀을 위해 시기가. 아니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은 뭔 말인지 하도 모를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캄비아소가 나오지? 이 댓글에 저희가 그 말실수했던 것들이 잘 녹아 있어서 너무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르브론이 뭐 어쨌든 그런 롤플레이 역할을 하기를 그렇게 하면서 우승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저도 20년 가까이 봤지만 그럴 인간은 아니에요. 굳은 일을 하거나 심지어 요즘에 거의 백코트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인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시끄럽게만 계속 만드는 사람 같아요. 체력이 안 되면 말로라도 떠드는 그런 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리그 최정상급 슈퍼스타가 이게 내려가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커리어 중에 제일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에런콩드님 클리퍼스 댈러스 6차전 안좋아하는 선수를 이런 말 정말 하기 싫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카와이 개잘하네. 그렇죠. 정말 잘하더라고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잘하네를 영어로 돈치치가 직접 인터뷰했죠.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 디스트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가 우리를 완전히 디스트로이했다. 그걸 보면 그걸로 딱 정리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스나미 오네님 예상치 못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막상 이번에 르브론 1라운드에서 떨어지니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든다고. 그의 탈락이 지난 하루 동안 르브론이 제게 어떤 선수였는지 생각을 하게 해주네요. 르브론의 커리어는 여전히 ING고 지금도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이며 내년에 몸만 잘 관리해서 돌아오면 우승도 가능한 선수임은 분명합니다라고. 또 좀 복잡해.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동감하는 게 르브론 팬이라서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아시겠지만 2010년도 이후에 코비 브라이언트의 레이커스가 우승한 이후에 르브론과 커리가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건 둘 중에 같이 나오거든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 2021년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둘 다 없는 어떤 그런 파이널 됐죠. 르브론은 10년 동안 어쨌든 9번을 나가서 파이널을 4번 우승했고 뭐 그 스테픈 커리도 5번을 나가서 뭐
연계 MVP를 받았지만 비록 죄송한데 네.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었는데 스테픈 커리도 어쨌든 3번 우승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어쨌든 그리고 르브론 팀은 바뀌었지만 네. 이런 한 시대가 조금 저무는 듯한 그 기분이지 그렇잖아요.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건 좀 씁쓸하더라고요. 레이커스는 레이커스지만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커리는 뭐 올 시즌 보여준 활약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년 시즌 한 번 더 그렇죠. 커리는 커리는 MVP감이죠. 사실 솔직히. 네. 약간 커리 팬들 죄송합니다. 네, 농담이에요. 농담은 아니네요. 네. 아 정말 이거 달라 죽이고 싶네요. 너무 수비를 열심히 해서. 네. 참고로 저와 르브론 동갑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 만취 상태라고 하셨는데 르브론 에라들 화이팅입니다. 네. 또 남겨주셨네요. 날리나님 7,600 캐시를. 네, 감사합니다. 6차전의 빡침을 뒤로하고 7차전 댈러스 승기를 기원합니다. 예, 플레이오프 P 포르징기스 네이놈. 이 플레이오프 P라는 관련된 그 패러디 조롱이 엄청 많더라고요. 팬데믹 P, 플레이오프 P 것도 있고 플레이오프 푸도 있고 막 별게 다 있더라고요. 작년 폴 조지 때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너무 부진합니다. 네. 에런 콩느님 정말 짜증나지만 브루클린 개쎄다. 네. 말씀해 주셨고 스미스팡님도 하든의 그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브루클린 경기를 이런 사진은 정말 어떻게 구하시는 건지 3점 놓고 손가락 표시하는 것 같은데 꼭 이런 사진을 써야 되나 싶은 네. 사진이 전체적으로 좀 한심하게 나왔네요. 네, 좀 약간 그 체중 관리해야 될 것 같은 다이어트 자극용 사진 같은 슈퍼스타 맞나요? 네. KSRAZ님 10,000원 캐시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전 또 뒤집으셨군요. 네. 농구왕 쿤보님, 네 샤이노아 팬 3년 차인데 처음 글을 써보신다고 하십니다. 애틀란타 팬으로서 와. 애틀란타 팬 저희 5년 역사 처음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애틀란타 팬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 일단 교포분들 거기 많이 계시잖아요. A타운에. 그리고 애틀란타 생각보다 팬층이 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좀 빅스타들이 최근 20-3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꽤 있습니다. 네, 항상 조존슨 팬들 많을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를 거예요. 네. 항상 사람들이 트레이 영을 X밥 취급하고 잘하면 뽀록 못하면 그게 실력 매번 이런 식으로 색안경 끼고 봐서 항상 불만이었는데 그걸 도장 끼기 하듯 해주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다. 사실 스킬셋이나 공격 조립 능력 전부 탑티어급 선수라 생각하는데 그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기 매우 흥미롭네요. 요즘 같은 시국에 모이기 힘든데 그래도 매번 방송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네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밌는 선수는 트레이 영 같아요. 그 닉스 1라운드도 그랬고 트레이 영 같은 딱 우리가 봐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느낌의 얼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행동이나 이런 게 목소리나 멋있고 이렇게 잘 나가는 느낌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태생적으로 NBA 드래프트 되는 순간부터 뭔가 피해의식을 갖고 딱 들어왔잖아요. 자기도 나름 대학에서 한농구 했는데 그렇죠. 유럽에서 온 돈치치와 어떤 수합이 되지 않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편견이나 또 일찍 인정받는 동기들에 비해서 불과 2-3년이지만 이 친구는 아직도 루키 스케일 그 금액을 받잖아요. 6밀 정도 받는 선수인데 지금 이미 슈퍼스타에 지금 거의 진입 직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 플레이오프 때 가장 재밌는 또 레지 밀러의 세레모니에 따라하면서 감히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그런 세레모니를 할 수 있는 대단한 강심자인 것 같아요. 멋있던 멋이 없던. 이제 다음 시즌엔 초크가 나오겠습니다. 해볼 때.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아무튼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박장로 섰습니다. 조금 오글거리면서 그래도 박수 칠만한. 그게 좀 문제예요. 오글거려. 좀 오글거려. 약간 얼굴도 오글거리 생겼는데 이게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얼굴은 좀 짠해. 좀 짠한데 놀림당하고. 지금 시즌 데뷔 플레이오프에서 너무 뛰어난. 그렇죠. 그리고 그 트레이 영 경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그냥 넣는 게 아니잖아요. 데빈 부커처럼 폭발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팀이 뭐 넘어가기 직전이나 또 역전에서 벌릴 때 이럴 때 넣어주기 때문에 역시 이 친구는 대단한 스타 기질이 있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대활약을 해준다는 거는 저는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또 평가가 돼야 그렇죠. 되는 트레이 영이 아닌가.
판관 손문선대 폭군철아님 레이커스 탈락한 마당에 솔직히 어딜 부캐로라도 응원하고 싶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승 후보로는 유타를 뽑으시네요. 네, 유타. 굉장히 유타도 지금 유력하죠, 사실. 워낙 지금 뭐 훌륭한 시즌을 보냈기 그렇죠.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MVP 하다님은 장거리 출장 가면서 시즌 5를 들었는데 시즌 5는 정말 마스터피스 시즌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행타임. 네, 오늘 행님이 안타깝게 불참하시네요. 신발은 진짜 다시 들어봐도 재밌긴 해요. 확실히 제가 얘기 제 입으로 얘기 웃기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때 열심히 그거 만들려고 하면서 지금 약간 트레이 형 같은데요. 네. 네. 코로나가 좀 그 흐름을 끊어놓긴 했는데 그렇죠. 나름 저희가 그 와중에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좀 나오지 않았나요? 잘 나오셨죠. 저도 트레이 형 같은 지금 멘트였습니다. 왜 애틀랜타 톡스네 지금. 자, 마지막 댓글은 스미스팡님 트레이 형 기록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필라델피아와 2차전에서 정말 훌륭한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의 댓글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뭐 플레이오프 기간이니만큼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2라운드 한번 언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진표를 한번 언급해 주시죠. 작성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와 애틀란타 대결이 펼쳐질 거고요. 미러키와 브루클린 네츠, 그다음에 유타 재즈와 오늘 그 클리퍼스 승리를 거두면서 유타 재즈와 클리퍼스 경기, 그리고 덴버와 피닉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NBA 30개 구단 중에 드디어 이제 8개 8강전이지 않습니까? 동부 그렇죠. 서부로 나눠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진짜 재밌는 게 8개 지금 8강 중에 5군데는 심지어 우승 반지가 없는 팀이에요. 그렇죠. 클리퍼스, 그다음에 네츠, 그다음에 유타 재즈, 피닉스 선즈, 너게츠 이 5개 팀은 우승 반지가 없고요. 나머지 3개 필라델피아는 마지막이 83년도, 미러키 벅스는 71년도, 애틀란타 벅스는 심지어 무려 58년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르브론이랑 스테픈 커리가 없는 10년도 중요하지만 심지어 이번에 동부 서부 합해서 8개 팀 8강은 정말 챔피언십과 거리가 멀었던 팀인데 드디어 이제 올라와서 이 중에 어쨌든 하나는 탄생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은 시즌이 그렇죠. 아닌가.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은 필라델피아는 83년도면은 그 유명한 그 포포포 그때 시즌이잖아요. 그 모제스 말론이랑 닥터 제이가 있었던 그 시즌이고 71년도 미러키 벅스는 오스카 로버트슨이랑 카림 압둘 자바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정말 뭐 너무나 오래돼서 여기 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뭔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죠. 어쨌든 이 팀들 중에서 우승팀이 탄생할 것이다. 그렇죠. 동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와 애틀란타 호크스 오늘 경기가 있었죠. 그렇죠. 트레이 형이 정말 훌륭한 활약을 펼쳤는데 초반에 점수가 너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기 후, 그러니까 이 경기가 사실 너무 새벽 시간에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하이라이트나 뒤에 있는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벤 시몬스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방심을 했는데 이 방심을 한 게 너무 길게 갔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그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제 경기 제대로 임무를 하려고 했는 순간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또 스스로 트레이 형을 직접 더 마크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거든요.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뭐 이번 시즌 뭐 벤 시몬스가 자유투에서 막 재롱 돌고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벽도 던지고 하면서 막 해거 시몬스 큰 웃음을 주고 있지만 코미디언으로서 하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리그 최고의 그 디펜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가 만약에 또 이제 그 트레이 형을 전담 마크하게 되면 2차전부터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또 매치업이 또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 형이 그걸 또 어떻게 뚫어내려고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걸 보고 나서 그러면 2차전 때는 어떻게 이 벤 시몬스를 제치고 득점을 하면서 어떤 세레모니 할까? 어떤 구린 세레모니 할까? 자유투 세레모니 할 것 같은데. 자유투 세레모니. 정말 제 온몸을 닭살을 돋게 하는 트레이 형의 이 족구린 세레모니.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번 할 것 같아요. 뭔가 할 것 같아요. 어슬도고 3점 성공시킨 다음에 그 손을 한 20초 동안 이러고 있더라고 이렇게 팔목을 딱 올라가지고 스냅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거 진짜 우리 학창시절이면 분명히 한 대 형들한테 맞을 약간 이미 다구리죠. 다구리 맞을 진짜.
온몸에 피투성이 돼 있는데 지금. 동네 가끔 그린 애들 그런 애들 있거든요. 좀 이렇게 성장 느린 애들, 좀 잘 모르는 애들. 그것도 원정에서. 네. 이 시리즈가 은근히 재밌게 흘러갈 것 같은 네,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뭐 그 애틀란타 얘기만 잠깐 해보면 사실 올 시즌 들어와서 로스터에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은 팀이잖아요. 뭐 다른 선수들 뭐 어떻게 보면 뭐 영입도 있지만 어쨌든 보그다노비치 선수가 오늘도 결정적인 어떤 3포인트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과정도 시퀀스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보그다노비치의 어떤 그런 공격력도 생각하면 적재 적소에 이 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튀지 않지만 짜임새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어쨌든 엔비디가 돌아와서 활약을 했지만 제가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1차전은 강팀들이 은근히 많이 놓치거든요. 작년에 뭐 레이커스도 사실은 대부분 1차전을 놓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벤 시몬스와 트레이 영의 대결 그다음에 엔비드와 트레이 영 자유투 한 90% 되지 않나요? 높죠. 네. 벤 시몬스 2배네. 저는 그리고 엔비드와 카펠라 대결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도. 그렇죠. 정말 앞으로 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도구 파이트가 되는 시리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 들고요. 동부가 예전만큼 재미는 저는 좀 없는 게 이제 그가 없다 보니까 좀 없었는데 오랜만에 또 재밌는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네. 갑자기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너무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사실 오늘 그 돈 많이 받고 못하는 족밥들 제가 다 정리해 왔거든요. 제가 그 중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토바이어스 해리스 1라운드 때 굉장히 중요한 게임들은 잘했었어요 사실. 네. 근데 뭐 오늘도 그러니까 이 경기의 스텝보다 저도 오늘 경기를 못 봤습니다만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잘 못해줘요. 그거는 언급이 거의 안 되니까 너무 명백하고요. 굳이 얘기하면 뭐 폴 조지, 미들턴, 켐바 워커, 벤 시몬스, 토바이어스, 포르징기스 지금 이 6명이 제가 볼 때 같은 티어군요. 네, 그 같은 티어? 왜냐면 다 35밀씩 받거든요. 샐러리 대비 그렇죠. 티어. 토바이어스 34밀, 포르징기 31밀, 뭐 켐바 35밀, 미들턴 33밀 받는 이런 선수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언급하면서 칭찬해야 될 마땅할 선수들인데 그렇죠. 이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전 게 아니라 완전 절어버리면 뭐 팀은 엉망이죠 사실. 그렇죠. 그 돈이면 뭐 몇 명의 선수들을 더 영입할 수 왜냐면 사실 이 선수가 돈도 돈이지만 그게 돈이 연관돼 있겠지만 이 선수 한 명이 관련된 플레이북이 몇 가지입니까 사실. 근데 이 선수가 실행을 못하는 순간 갑자기 못한다고 빼버리는 순간 나머지 이 선수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그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THT나 알렉스 카레소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순간순간에 몇 개 하는 거지. 이 선수 5명이 뛰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 전술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토바이어스 해리스 같은 선수들이 절면은 단순히 10몇 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플레이가 꼬여버리니까. 맞습니다.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네. 해리스가 나름 정규 시즌 때는 뭐 자기 커리어 최고 시즌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좀 더 뭔가 그 누명을 좀 씻을 수 있는. 정규 시즌만 하면 한 적어도 23밀은 충분히 맞죠. 네. 프로보는 한 8밀. 네, 다음 동부 시리즈는 미러키와 브루클린 네, 시리즈입니다. 뭐 저희가 처음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브루클린이 일단 1차전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하든의 햄스트링 이슈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 하든의 햄스트링 이슈와 미들턴의 부진이 뭐가 더 심각한가? 가야님의 한숨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 게 없어서 문제가 되냐 아니면 있어서 문제가 되냐 이건데 저는 어쨌든 이게 왜냐하면 우리도 미들턴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도 레이커스의 KCP가 미친 듯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사실은 미들턴도 미들턴이지만 뭐 하든 얘기를 하자면 하든의 존재는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듀란트랑 어빙은 인저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부하가 조금이라도 더 걸리면 아직 2라운드이기 때문에 저는 우승을 장담 못합니다. 셋 중에 한 명이 만약에 못 나오게 된다. 특히 개인 생각입니다만 듀란트가 적어도 3-4게임 이상 뭐 연속 결정하는 부상을 당하면 우승은 제가 볼 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든도 적절히 플레이 타임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듀란트가 수비에도 너무 많이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든의 부상은 저는 시너지 면에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스티븐 내시 감독이 막 지금 오늘 그 1차전 같은 경우도 어빙이 45분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 케빈 듀란트가 40분을 뛰고. 야. 근데 또 그 반면에 또 미러키에서는 또 쿤보의 출전 시간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사실 반복되는 건데 1차전에도 쿤보가 35분만 딱 출전을 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고 대비했을 때 확실히 스티브 내시 감독은 지금 뭐 출전 시간 뭐 조정이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는 지금 무조건 다 이제 베스트 플레이는 무조건 오래 뛰어야 돼 이런 마인드를 지금 이용하는 것 같아서 이 와중에 하든같이 뭔가 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가 빠지면은 치명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네츠는 플레이북이 3개인데 책 하나를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그 블레이크 그리핀 허슬이라고. 아 그죠. 그거는 플레이북이 없는 플레이. 전혀 생각도 못하는. 그냥 나와서 가끔 웜업 덩크를 하고 관객용으로 불렀는데 아니 이 사람이 허슬을 하고 미친 듯이 헛소리하지 않나, 네. 더블하지 않나, 네. 세상 좀 오래 살고 몰립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동부 그 미러키 애틀란타, 네.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그 마무리를 하면서 어느 팀이 승리를 할지 예측을 제가 질문을 드릴까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시리즈는 애틀란타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치열한 접전 끝에 7차전에 트레이 형이 벤치모스를 뚫고 세레머니 한다면 초크 세레머니 한다니까 그 아마 릴라드의 굿바이 세레머니를 뭐 이렇게 좀 곤지 세레머니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벽돌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벽돌 들고 이렇게 벽돌 모양 그리면서 곤지에 뭐 이렇게 해서 문자가들 벽돌 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뭔가 7차전까지 가서 접전 끝에 왜냐면 엔비드는 개인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이 7차전까지 간다 그러면 그중에 3경기 정도는 못 나올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토바야스 해리스는 토바야스 해리스만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 꾸역꾸역해서 7차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호세님은 어떻게? 저는 엔비드의 그 건강 상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엔비드가 사실 오늘 경기만 보더라도 사실 경기를 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 카펠라와의 매치업, 뭐 어쨌든 그 애틀란타 빅맨들과의 매치업에서 완전 압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그래서 그의 공격력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왜냐하면 선수의 레벨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시리즈에서 그 엔비드랑 동급의 선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얼마나 이제 잘 오랫동안 건강하게 나올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엔비드가 컨디션이 좋으면은 필라델피아가 승리할. 컨디션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건강이죠. 네. 그렇죠. 건강 자체가. 그래도 예측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예측. 예측. 예측을 하는 거고. 네. 엔비드가 그 가정 없이. 건강 뭐 이제 가정 없이. 가정 없이. 저는 필라델피아로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로. 우리 저기 자유인님은요? 저도 필라델피아로. 네. 저도 필라델피아. 저는 벤 시몬스가 트레이온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게 약간 기대가 돼서.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정규 시즌에 보여줬던 벤 시몬스의 그 수비적인 그 다재다능한 역할이 만약에 그 트레이온에게도 적용이 된다면은 그렇죠.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사실 탑 디펜더잖아요. 뭐 그 점은 뭐. 그죠.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저도 필라델피아로 얘기는 했는데 이건 정말 박빙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저는 그 장면들이 막 떠올랐었거든요. 이걸 들었을 때, 이 벤 시몬스 인터뷰를 들었을 때, 이게 벤 시몬스가 정말 작정을 하고 마지막에 락다운 디펜스를 했을 때 거기에 고전하는 상대팀의 에이스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제대로 뭐 볼 드리블도 잘 못해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락다운을 잘했었기 때문에 트레이 형하고 이거 정말 기대됩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러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뚫고 넣었을 때 그게 너무 기대돼요. 그거를 넌 나한테 안 돼 제스처를 취했을 때 과연 맥스 받는 선수 벤 시몬스한테 과연 왜냐하면 애틀랜타가 뭐 저희가 지난 시즌에 뭐 뎁스 칭찬하고 했었지만 오늘 로스터가 지금 두텁잖아요. 굉장히 윙 쪽에서 특히. 근데 어쨌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은 트레이 형으로부터 파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마지막에 뭘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애틀랜타 입장에서 승패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미러키와 브루클린은 어떻게? 저는 미러키랑 브루클린은 사실 하드는 개인적으로 2라운드 거의 못 볼 것 같고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전력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쉽게 이길 것 같아요. 미러키한테. 브루클린이 저는 한 개인적으로 4대1 내지는 4대0까지는 아니지 4대1 정도로 브루클린이 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듀란트와 어빙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듀란트의 수비를 다시 한번 깜짝 놀랄 만큼 정말 개인적으로 벤 시몬스의 디펜더로서보다 듀란트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해주는 디펜드 역할 너무 크기 때문에 쿤보도 쿤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네츠가 굉장히 수비 효율은 떨어지지만 듀란트가 적재적소에 막아주고 또 듀란트 어빙이 번갈아가면서 넣어주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 슈퍼스타 우리 그리핀도 그러다 보면 이제 뭐 3점 넣고 막 이러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저는 듀란트가 지금 최고의 지금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듀란트가 개인적으로 건재하는 저는 쉽게 갈 것 같습니다. 네. 호수님은? 네, 제 관전 포인트가 그리핀이었는데 지금 뺏어 가셨거든요. 유일한 관전 포인트가 그리핀이었는데 네. 다른 건 다 이미 고정값이고 그렇죠, 그리핀이 갑투티로 나와가지고 C를 지배하는 이제 뭐 그런 약간이었는데 방금 너무 메인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전성기 때도 주목받지 못한 그리핀이 지금 어떻게 메인 볼 핸들러로 나올 수 있는지. 네. 아 갑자기 막 순간 막 연상되네. 아침에 막 그 눈 부비면서 이렇게 봤던 그의 막 그 3점 그 스파더 3점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허슬이 대박이었어. 허슬이. 네. 난 넘어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만. 공을 잡으러. 네. 그가 의지가 없던 그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희 뭐 사담에서도 그렇고 사서도 그렇고 뭐 항상 얘기했던 게 제가 생각하는 탑 티어 선수들이 있거든요. 4명 정도가 있는데 그게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카와이 레나드, 스테픈 커리. 전 이 정도 4명이 넘사벽으로 이제 탑 티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있는 팀들이 다 결승전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시리즈에서 마찬가지로 케빈 듀란트가 가장 높은 티어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 뭐 하든이 없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부재이긴 하지만 이 선수의 레벨 자체만으로도 미러키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남아있는 플레이오프에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는 케빈 듀란트랑 카와이 레나드가 넘사벽으로 제일 잘하는 선수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명 남아있는 애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동부에는 저는 케빈 듀란트, 서부에서는 카와이 레나드. 이렇게. 그러면 그 두 팀의 파이널을 저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저는 이 2명 선수의 레벨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1라운드만 봐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탑티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그 뒷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뭔가 감독의 플레이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선수들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있으니까. 물론 저희가 좀 이따 클리퍼스 시리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리즈에서는 저는 케빈 듀란트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죠? 네. 저 동감이고요. 네. 네츠 경기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농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놈들끼리 하고 있는데 와, 그 중에서도 농구를 진짜 잘한다 느껴지는 사람이잖아요. 듀란트는. 한 명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잘하는. 그렇죠. 다시 잘하고. 네. 쟨 누굴까 했는데 갑자기 빅투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더 있어. 그럼 얼마나 힘이 막 깨서. 드리블도 못한 새끼인 줄 알았는데 막 날아다니고 있어. 저 친구 덩컨 우승했던 친구 아니야 이러면서. 네. 지금 어쨌든 저는 네츠 경기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장 재밌는 치열한 싸움 중에 하나는 그 애틀란타나 필리 경기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는 가장 우리 팬들로서는 눈 호강하는 진짜 높은 수준의 경기들. 네츠의 진짜 속공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덧 레벨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눈 호강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츠가 이기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러키 얘기를 사실 제가 거의 안 했는데. 자유님은 얘기 안 하시나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미러키 얘기를 저희가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이 미러키 팀 입장에서, 또 팬들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이 빅 라인업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클리퍼스랑 댈러스 시리즈에서 봤었지만 시리즈 도중에 뭐 한 박자 늦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변화를 주잖아요. 근데 지금 1차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로페즈랑 쿤보 같이 기용되는 빅 라인업이 그리고 이 팀 자체가 굉장히 신장이 크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근데 사실 이런 라인업이 뭔가 효력을 발휘했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거든요. 1차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데놀조 감독이 과연 변화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감독의 그 예전 사례가 있잖아요. 과거에. 이 감독이 사실 변화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거든요. 변화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새로 주는데 굉장히 좀 꺼려하는 스타일을 가진 감독이기 때문에. 토론토 시리즈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 빅 라인업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를 보는 또 이제 그런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네. 자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브루클린이 쉽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안테토쿤보가 2시즌 연속 MVP 받고 막 그랬지만 플레이오프에 와서 그렇게 위력적인 느낌은 정말 없거든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되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석에서 얘기했다가 욕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판 키 큰 투이너의 느낌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백투백 MVP 받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면 제가 거의 웨스트브룩 얘기하는 수준 아닌가요? 왜냐면 이게 아까 플레이오프 결정적인 순간에 봤을 때 평소 때는 슈퍼스타죠. 근데 이제 왜냐면 이 친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코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닐에 가까운 선수인데 오닐인데 드리블은 좀 쳐. 근데 또 자이튼 오닐만큼 쏴요. 그러면서 슛거리가 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판 순간에 되면 키는 크고 운동력 좋고 근거리에선 다 집어넣는데 생각보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오닐처럼 도미넌트하게 완벽하게 들어가서 힘으로 이제 락다운을 하던가 이제 완전히 그 분리보라 그러죠. 완전히 그렇게 하던가.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어정쩡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한 스팟에선 이런 얘기 안 되지만 약간 빅투이너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전 듀란트랑 어나더 레벨의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네. 그게 오늘이랑 같은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마지막 경기가 경기적으로 2분을 남겨뒀을 때 뭔가 쿤보한테 볼을 전달했을 때 뭔가 자기가 알아서 플레이를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게 슈팅력이 좀 부족해서일까요? 슈팅도 슈팅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늘 이렇게 시야도 넓어지지 않고 자기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뭔가 지금 플레이메이킹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비를 자기가 끌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뭔가 파생되는 그런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판 농구에서 마지막 2분에서의 활용도가 조금 애매해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선수가 플레이오프나 정기 시즌에서 뭔가 그 좀 다른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미들턴이 잘해줘야 되는데 이 새끼가. 그렇죠. 근데 마지막 2분이라도 좀 뭘 해야 되는데. 슈퍼스타들한테는 잣대를 높여도 돼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예고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서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리퍼스와 댈러스의 경기가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이었고요. 네, 마지막에는 클리퍼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유타와 다음 시리즈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카와이. 카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와이. 제가 골스가 저번에 토론토한테 칠 때 정말 짜증났거든요. 그렇죠. 2019년도였으니까 때. 네, 정말 짜증났어요. 벤블리도 짜증났지만 얘는 정말 짜증났는데. 짜증났을 것 같은데. 벤블리 그 말도 안 되는 뱅크샷은 그냥 누가 갖다 집어 넣어준 것처럼. 근데 카와이가 이 댈러스와의 그 시리즈에서도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뭐라고 뭐. 얄미울 정도로 너무 잘하죠. 네. 그리고 좀 두려울 정도로 아까 벤블리 말씀하셨지만 이 벤블리 같은 선수는 여름에 모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고 있는데 막 이렇게 잠 못 자 짜증나게 계속 하는데 근데 카와이 레너드 같은 경우에 정말 무서운 맹경 같은 혹은 맹수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 친구가 공을 잡으면 저도 사실 이번에는 이제 댈러스를 좀 응원했는데 돈치치를 좀 응원했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아우라 자체가 듀란트는 폭발시킨다고 생각하면 이 친구는 상대방의 그 어떤 그 폭발력을 소방수로 차갑게 쫙 시키더라고요. 그 점에서 상대방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데 거기다 이제 락다운 디펜스까지 하면서 그렇죠. 야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선수들이 완전 잘 못했잖아요.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오늘 사실 모리스가 뭐 3점 많이 넣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는 단순한 슈퍼스타 레벨이 아니라 정말 탑티어 슈퍼스타라는 걸 느껴지는 게 이 시리즈 이 1라운드를 완전히 지배해서 결국에 사실 2대0에서 그렇죠. 4대3 역전한 거잖아요. 이거는 보통 멘탈과 보통 실력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뭐 할 말이 없게 만드는데 돈치치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에 하지만 그렇죠. 카와이에 끝나는 이거는 뭐 압살당했다고 해도 누가 봐도 그게 정말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리즈의 시작을 돈치치로만 시작을 했었는데 그 7경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순간 결과적으로 마지막 주인공은 카와이 혼자만 남아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는 것 같고요. 이게 그 멘탈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0대2로 뒤지는 상황에서 이걸 사실 카와이는 혼자 하드캐리 했다고 해도 별로 과장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매 경기가 전개되는 그런 진행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오늘 그 가장 소름 끼쳤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카와이 레나드가 공격 리바운드를 받고 나서 그 풋백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3쿼터 종료 직전에 아마 가연이와 라이브 보셔 아시겠지만 3점 라인에서 이제 뭔가 그 테레스 맨이었나요? 코너에 3점 선수가 그 완전 백차가 나가지고 리바운드가 떨어졌는데 그 카와이 레나드가 손살같이 그 3점슛 탑 쪽에서 달려가서 공격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풋백을 성공시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탑티어들만 할 수 있는 플레이구나. 7차전이었고 이 선수가 탑티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플레이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거기서 이제 정말 그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죠. 카와이 선수의 어떤 그 영향력을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이럴 때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정말 전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 이번에 1라운드는 2대0이 아니라 실제로 2대0 플러스 3차전 1쿼터까지는 작살나는 게임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 3차전 1라운드는 주말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자 집에서 봤지만
딱 돈치치가 데빈 부커의 느낌처럼 그때까지. 그래서 2.5까지는 댈러스 매버릭스가 압살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니었죠. 결국 4.5로 이겼죠. 나머지를 카와이가 지배해서 이겼는데 그 지배하는 순간순간이 단순히 뭐 빅샷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그 매 순간 차곡차곡 따라가면서 이 소방수에 불 끄듯이 정말 차갑게 수비도 완벽하게 하면서 그리고 매 경기를 엄청난 득점도 했지만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6차전 때 돈치치 앞에 두고 스텝백 점프 넣고 그 전에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은 돈치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은 플레이를 하면서 3점 2방 그거는 정말 예전에 케빈 듀란트가 르브론 제임스한테 그 연속으로 3점 먹였던 골든 스테이트 시절에 그런 어떤 암살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공포스러운 선수구나. 네.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돈치치를 어쨌든 뭐 경기 내내 계속 마크는 하진 않았지만 그 수비하는 비중을 점점 늘려나갔잖아요. 시리즈 전개가 되면서 특히 6차전, 7차전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 굉장히 더 많은 이제 보면 할애를 해서 이제 돈치치를 마크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확실하게 좀 그 티가 났거든요. 돈치치가 전반전이나 경기 초반 대비해서 점점 좀 이렇게 뭔가 그 기세가 좀 이렇게 그렇죠. 좀 줄어드는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슈퍼스타가 그 투웨이 플레이어로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그 전방위적으로 뭔가 그런 활약을 해준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어나더 레벨이라는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리더가 해주니까 레지 잭슨도 폭발해주고 사실 폴 조지도 우리가 막 욕은 했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래도 뭐 올스타다운 플레이도 해줬고 사실 그리고 폴 조지가 망치려고 하는 게 많았었죠. 많았는데 중간중간에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리스의 3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 보면서 야 역시 형만은 나오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쟤는 저기서 저러는데 동생 이 새끼는 정말 정말 폴 조지가 대단한 게 이게 스탯상으로 별로 티가 안 나요. 경기 종료된 다음에 딱 까봤을 때는 폴 조지 할 만큼 했는데 이 경기를 본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그 소름 끼치는 타이밍에 막 오리거리는 막 그런 턴오버를 하는 걸 보면서 오늘도 한 대박이었죠. 오늘도 중요한 순간에 몰고 가다가 갑자기 딴 데로 공을 관중석으로 던져버려가지고 지금 자유님이 사실 좀 좋아하는 선수가 더 욕하면 좀 그런데 그래서 카와이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이런 애를 멱살 잡고 지금 한 손은 멱살, 한 손은 드리블하면서 농구를 한 거잖아요 지금. 따기 때리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어쨌든 팀의 승리를 가져다는 게 물론 돈치치도 이제 포르징기스가 자기도 훨씬 큰 놈을 멱살 끌고 이제 가고 있었지만. 댈러스는 돈치치를 제외하고 너무 슛감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슛감이 사실 전 개인적으로 안 좋기도 했지만. 진짜 들쑥날쑥했기 때문에 돈치치의 체력을 다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순간에 적당한 수준만 됐어도 서로 어떻게 보면 리듬감을 찾는데 갑자기 터져주다가 후반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돈치치 입장에서는 원원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갑자기 카와이가 바뀌어가지고 막는다든가 뭐 돌아가면서 이제 폴 조지랑 함께 그러면서 돈치치가 그 어깨에 갖고 있는 짐들이 너무 무겁지 않았나. 네, 이 선수가 슈퍼스타의 길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탑티어의 선수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압살당하지 않았나. 네. 포르징기스의 부진은 참 뼈아프네요. 포르징기스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뭐 제 팬의 입장에서 보는 거긴 하지만 왜 포르징기스는 저런 스킬셋을 가지고 있고 저만큼 연봉을 받고 어쨌든 그 클리퍼스의 어떤 자기보다 키가 작은 그런 선수들을 앞에 두고 왜 본인이 직접 포스트로 직접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공을 달라는 얘기를 안 할지가 저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 이 선수는 맨날 그 코너 쪽이나 뭐 3점슛 라인 밖에서 이렇게 멀뚱히 서서 기다리고 있고 뭔가 도니치에게 스페이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그럼 그거를 할 거면 차라리 드와이 파월이라든지 다른 빅맨이 들어가서 거기 서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그 선수가 맥스급 면목을 받으면서 그걸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저도 좀 의아했어요. 아니면 코로나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도 아니고 미친놈이 근데 제가 개인적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돈치치가 멘탈적으로 굉장히 저돌적 플레이를 못한다는 그런 칼럼도 많이 보고, 포르징기스가. 그래서 포르징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근데 슛 터치 자체는 좋으니까 본인 할 수 있는 장점 그거로 살렸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2옵션 선수가 그러면 안 되죠. 슛 시도를 5개, 6개 하고, 그러니까요. 뭐 한두 개는 이런 거는 레지 잭슨이 해도 욕 먹는 건데. 이 지금 평소에 해왔지만들.
근데 이런 선수가 어떻게 이 옵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막판에도 사실 그 마라야노비치한테 계속 그러니까 그 포스트 쪽으로 그 볼이 전달이 되면서 손실 득점을 많이 했었거든요. 경기 족점 막판에. 왜 이런 플레이를 마리아노비치만 해야 할 수 있냐는 거죠, 제 말. 그렇죠. 포르징기스 사실 뭐 그만큼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력이 딸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높이가 있어서 딱 봐도 물론 스킬도 좋고 그 선수가 20이 넘잖아요. 사실 근데 마커스 모리스라든지 폴 조지가 포르징기스를 대거할 때 그 마크할 때 보면은 확실히 코어 스트렝스가 딸려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힘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 높은 키와 어떤 랭스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포스트에서 자리를 잡아서 마리아노비치처럼 뭐 바로 림 밑에는 아니라 할지언정 그 엘보 근처에서라도 뭔가 듬성듬성 지나다니면서 뭔가 볼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건데. 포르징기스의 롤모델은 그럼 보반인가요? 이제 거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지 바스켓을 본인이 만들 줄 아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플레이북이랑 아무 상관없고 본인이 이지 바스켓을 만들 수 있는 스팟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운동 선수로서 뭔가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단순히 슛을 못 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달릴 수도 있는 선수가 전혀 역할을 못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호수님 말씀대로 좀 멘탈 이슈가 아닌가. 그런 부상의 여파에 대한 멘탈 이슈. 폴 조지도 사실 큰 부상 당하고 한동안 돌파를 거의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폴 조지 사실 뭐 굳이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좀 부진 원인이 그때는 분명히 있었겠죠.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OKC 갔을 때 이제 오렌비 퍼스트팀 막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극복을 했다고 느낌을 줬는데 플레이오프에 싸게 되면서 욕을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폴 조지는 사실은 솔직히 좀 미움받는 거는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입을 너무 털어가지고 너무 LA 팬들한테 저한테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자기는 평생 클리퍼스 팬이었다는 싹구라를 치면서 이제 저한테 좀 밉상으로 바뀐 게 크죠 사실. 그리고 사실은 카와이 레너드도 좀 밉상이었기 때문에 둘이 이제 그런 슈퍼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좀 그죠. 폴 조지가 레이커스 갔으면 정말 완벽한 빅3가 아니었을까. 뭐 KCP 정도 했겠죠. 쿠즈마 정도 해서요. 쿠즈마. KCP보다는 쿠즈마. 그래도 그래. 쿠즈마까지 하자. KCP는 너무 심하다. 댈러스 제가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NBA TV의 영상을 또 보고 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지아 토마스, 그러니까 레전드 아이지아 토마스, 배드보이 아이지아 토마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릭 칼라이 감독의 이끄는 댈러스 매버릭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는데 지금 댈러스 매버릭스처럼 특정 선수에게 뭔가 모든 것이 다 초점이 그러니까 맞춰져 있는 그런 농구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릭 칼라이 감독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격의 모든 것을 지금 도대체 한 명에게 다 권한을 이제 넘겨준 상황인데 이게 사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농구를 이제 높은 라운드로 거듭나가면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마치 예전에 저희가 그 휴스턴 로켓츠에서 하든을 보던 느낌으로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많은 유시지 레이트와 이제 뭔가 그런 롤을 부여를 받게 되다 보면은 사실 플레이오프가 진행되면 진행할수록 방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선수들을 할지라도 뭐 그 과격한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계속 경험을 하면서 매 경기마다 막 40분, 45분씩 뛰게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쨌든 힘이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다른 선수에게 뭔가 좀 롤이 더 그러니까 전파될 수 있는 나눠져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포르징기스가 할 수 없어서 안 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자리에 안 가는 건지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제 댈러스도 지금 은근히 지금 한 10년 동안 1라운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11년도에 우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플레이오프를 아예 진출을 못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 물론 이제 마크 큐반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뭐 리칼레 감독이 잘릴 일 없을 거다 하면서 이게 뭐 매듭을 짓긴 했었지만 댈러스 입장에서는 그 구단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오프 시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지치와 정말 그런 어떤 롤을 나눌 수 있을 만한 돈지치가 정말 호흡이 잘 맞는 그런 파트너 선수가 조시 리차드슨이 볼배급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농구를 까먹더라고요 지금. 조시 리차드슨 드리블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끝났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FA 때 좀 잘 어떻게 보면 선수 구성 다시 해서 그러니까요. 론조버 같은 선수랑 그다음에 윙 자원들 보강하면 훨씬 잘하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충분히 돈치치 같은 선수는 활용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플레이북 100까지 나올 텐데. 그래서 리칼라이 감독은 사실은 조금만 단장들이 잘해주면은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치치 같은 선수 있으면. 유타와 클리퍼스 어떻게 될까요?
뭐 호수이님은 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카와이의 힘. 유타의 뎁스는 출중하지만 클리퍼스 뎁스이 출중하고 저는 재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시즌 초에도 그랬고 항상 클리퍼스의 뭐 결승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승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 중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팀은 양쪽 다 뎁스가 굉장히 두터운데 어쨌든 마지막 2분 경기 종료 2분이 남았을 때 그 카와이 레나드와 이제 도노바 미첼의 대결. 미첼. 네. 미첼 또 잘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무조건 카와이 레나드 손을 들어오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둘이 레벨 차이가 조금 아무래도 많이 나니까. 카야님은 저는 뭐 일부러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라도 저는 유타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유타를 떠나서 클리퍼스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현재까지는 레이커스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올라간 골을 그 댓글부터 소름 끼치더라고 오늘. LA의 주인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영국 얼반 저지 한 적 없는 팀이. 그래서 제가 호수님을 대변하면 안 되겠지만 유타에 이유는 저는 유타는 어쨌든 고베어가 빅라인업이까지는 애매하지만 어떻게 보면 스몰볼을 좀 격파하기는 좀 물론 너무 크지만 개인적으로 뭐 댈러스의 보반보다 잘하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보반보다 잘하니까 제가 말하고 논리가 없네요. 지금 재미를 위해서 유타를 하셨다가 본인의 논리는 결국 클리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만 노리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고베어의 성장과 폴 조지의 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관광하면 안 되는 게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죠. 폴 조지가 있다는 거. 그렇죠. 거기도 콘니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개판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전 유타의 7차전까지 가는 접전하지 않을까. 저도 유타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저는 미첼도 좋아하니까 클리퍼스의 그 카와이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댈러스보다 주변 선수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 클락스도 있고요. 조던 클락슨도 있고 잉글스도 있고. 그렇죠. 벤치 뎁스가 정말 출중하죠. 그러니까요. 클리퍼스는 막말로 이번에 카와이 레너드만 뺐다면은 우수한 1라운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와이 레너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잘해주겠지만 뭐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건 충분히 정말 원사이드는 절대 아니다. 이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름 한 번도 언급 안 하겠지만 저는 클리퍼스 입장에서 그 바툼의 영입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사실 바툼은 지난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은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기력이 쓰레기였거든요. 농구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팀 상황도 팀 상황이고 개인의 어떤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선수가 정말 은퇴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국대에 가서도 완전 최악의 기량을 선보였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번 시즌에 이렇게 뭔가 놀랍게 뭔가 그리핀스럽게 이렇게 뭔가 완벽하게 그리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경기 끝나고 박스코어를 까보면은 바툼이 42분을 뛰었어요 오늘. 42분을 뛰면서 오늘 막 심지어 막 드라이브를 하면서 막 덩크까지 꼬는 걸 보면서 이게 막 또 그리핀의 모습이 좀 솔직히 보이긴 했었는데 얘도 막 이제 막 잘하는 팀 가니까 농구 갑자기 재밌어지고 막 이런 느낌이 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바툼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즌 옛날부터 얘기했다시피 바툼은 농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선수고 굉장히 이타적이고 이 선수가 그 5명 중에 1명으로 있다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공이 잘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수비도 굉장히 잘하고, 또 이제 오픈 사정도 잘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영입이 클리퍼스에서는 또 이제 굉장히 그 다재다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의 한 명 보강이 된 느낌. 그러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클리퍼스는 1라운드 좀 개판쳐서 그렇지만 요소 보면 다 지금 론도도 그렇고 다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모리스 사실 그러니까 자기 역할만 잘해주면. 그래서 욕을 사실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팀인데 재능을 봤을 때는 그만큼 못해주기 때문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사실 7차전까지 올 시리즈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정규 시즌 막판에 얘네랑 붙기 위해서 레이커스와의 매치업을 피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줬다고 하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막 조롱을 받고 이런 팀인데 0대2로 시작을 해서 이제 완전 개박살나기 직전이었는데 카와이가 이거를 하드캐리 했는 거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좀 아쉽게 이게 슬픈 게 사실 이 그 전체 중에 제일 명장면 중에 하나는 사실은 3대2로 이제 6차전 역전했을 때 역전했을 때 5차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돈치치의 4쿼터 퍼포먼스거든요, 사실. 그 얘기를 오늘 하면 사실 이 댈러스가 올라갔으면 우리가 할 텐데 그 마지막 사실 카와이 레너드가 이상한 그 에어볼 슛 날려가지고 론도한테 눈빛을 먹고 그 경기가 사실 댈러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 진짜 이제 미래 이제 완전 슈퍼스타 했는데 결국에 오늘 이 시점에서는 역시 다 카와이 한 방으로 모든 게 싹 지워지는데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승자와 패자의 이 그 온도 차이는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정말 승자만 기억되는 이런 그렇죠. 이런 거고. 맞습니다. 사실 농구를 저희가 NBA를 보는 이유가 어쨌든 이기는 팀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네. 선수 입장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돈을 받는 거고 팀 전체적으로 뭐 스탯을 잘 찍는다고 잘 찍기 위해서 농구를 하는 게 아니고 팀적인 어쨌든 우승을 하는 게 스탯 잘 찍으려 받는 사람도 있어요. 네. 물론 뭐 웨스트브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선수 입장에서 그렇죠. 이기려고 하죠. 그렇고, 팬 입장에서 그렇고 궁극적인 목표는 어차피 하나잖아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 농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재밌네요. 아주 열띤니다. 덴버와 포틀랜드. 덴버가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레이커스와 피닉스가 레이커스 4대2로 바꾸면서 축하드립니다. 진짜 피닉스 팬들도 그렇지만 특히 크리스 폴 팬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끝까지 잘 되셨으면 좋겠고 레이커스는 사실 뭐 올해는 처참하게 조롱 좀 당하고 사실 레이커스 이제 오래된 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도 르브론 팬으로서는 너무 또 뭐 안타깝죠. 실망스럽고 뭐 부상 얘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마지막 보여줬던 그런 어떤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고 리그 최고의 베테랑이 보여줬던 그 어떤 그런 양아치 같은 비매너였던 그런 더티 플레이를 떠나서 마지막에 어떤 그런 인사도 안 하고 폴 조지 같은 선수들은 돈치치한테 유니폼 교환하자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맞다. 맞아 그 얘기 안 했네. 겸손한 얼마나 겸손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슈퍼스타인데 저 젊은 애한테 유니폼 교환하자고 징징거리면서 야 너는 왜 안 벗어 하면서 나중에 돈치치 결국에 끝나고 저 형 줬어요 막 이런 겸손한 사람인데 그게 진짜 제일 웃겼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그 인사도 안 하고 사실 나갔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서 뭐 그래놓고 데빈 부커한테 나중에 뭐 사인해주고 그게 뭡니까 그게 선수가 멋있게 와서 크리스 폴도 포옹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비즈니스의 하나인데 본인 그 좀 졌다고 그리고 자기 팀원을 못한다고 들어가지 않나. 저는 솔직히 이번 보면서 역시나 이 인간의 그릇은 참 작구나. 농구 실력은 뭐 최고지만 그릇은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망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사실 레이커스 팬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도 이런 선수가 지금 주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레이커스 팬들 입장에서도 이런 애한테 의존해야 되니까. 진퇴양난이죠. 물론 이제 작년에 우승했고 그런 것도 있죠. 서로 기여도 했지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그 폴 조지 유니폼 얘기 때문에 지금 완전 블랙아웃이 와가지고 제가 얘기 못하도록 폴 조지 얘기 꺼낸 거고. 너무 웃겼거든요 그게. 뭔가 저지를 좀 하고 싶은데 가연님 말씀하시기로 뭔가 돈지치가 딱 살아보는 것 자체가 이따위가 나랑 유니폼을 교환하냐 이런 느낌을 살짝 받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장면은 약간 그 관중 난입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니폼 막 걷더니 막 징징거려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카웨한테는 심지어 웃으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하는데 폴 조지한테 막 인상 쓰고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끝났는데. 그리고 그 돈치치가 사실은 안에 이너를 안 입었어요. 돈치치가 몸이 안 좋고 좀 뚱뚱하는 거든. 그거를 그러면은 보여줬으면은 좀 그랬겠네. 그러니까 자기는 벗기 싫은 거야. 근데 저 형이 와서 자꾸 벗자고 하니까 흑인들 몸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폴 조지는 정말 개망신. 그게 뭐야?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까 단톡방에서 얼마나 놀렸어. 확장해서 그랬죠. 뭐야 그게? 레이커스는 참 시즌이 아쉽게 마무리가 됐네요. 저는 제 입장은 지난 시즌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레이커스는 5차전에서 이미 그들이 경기에 임한 태도 자체가 너무 불량스러웠고 그런 면에서 사실 NBA 레이커스 팬이나 NBA 팬 입장에서는 실망했죠. 이런 팀이 오히려 더 올라가면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앤서니 데이비스라는 어쨌든 팀에 2명 슈퍼스타 중 1명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는 또 이제 굉장히 힘든 오프 시즌을 보냈잖아요. 지금 굉장히 짧은 오프 시즌을 함께 굳이 얘기하면 너무너무 힘들게 이어왔기 때문에 마이애미 히트와 마찬가지로 레이커스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시즌은 빨리 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지금 다른 팀에서 굉장히 많은 플레이오프에 처음으로 올라온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데빈 부커부터 해서 트레이 형도 있을 거고 그런 선수들이 새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무대에서 활약하는 뭔가 그런 무대가 살짝 이제 아직 교체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건재한 선수들이 있고 르브론 제임스도 사실 다음 시즌 다시 멋지게 또 컴백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들이 우리도 한 단계 올라가서 너네랑 같은 무대에 놀고 싶어 이렇게 뭔가 선전포고를 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전혀 사실 누가 데빈 부커가 지난 시즌 하더라도 플레이오프에 올 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트레이 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선수들이 뭔가 이제 2라운드에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뭔가 조금씩 세대 교체가 시작이 되고 있긴 하구나. 뭔가 이제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뭐가 있을까? 03, 04 클래스 중에서는
르브론 03이고 뭐 크리스폴 04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네. 거의 몇 안 남은 선수들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렇죠. 이제 새로운 얼굴로 이제 새로운 슈퍼스타들이 무대를 여는 것 같고 뭐 돈치치는 당연히 이미 네. 거기에 주축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재미 그들을 발굴하는 또 새로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르브론 제임스 어릴 때부터 응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KG라든지 팀 덩컨, 코비 브라이언트, 앨런 아이버스 같은 선수들의 무대 위에 올라와서 디트로이트까지 이기고 이제 물론 결승에서는 졌지만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때 르브론이 어쨌든 4, 5년 차, 6년 차 때 이제 선배들을 뚫고 올라가는 그때 과정이 지금 데빈 부커 같은 선수들이 언제 이 선수가 앤서니 데이비스랑 르브론 제임스의 팀을 격침시키는 걸 상상도 안 했잖아요. 사실 물론 부상을 떠나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왔더라도 아마 질 경기였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무조건 푹 쉬어야 되고 지금 르브론은 제가 볼 때 스페이스 잼 거에 미쳐 있어요. 그때는 지금 올림픽도 안 나가고 이 새끼 이거 스페이스 잼에 돌아버린 놈이야 내가 볼 때. 지가 무슨 뭐 타노스처럼 지금 계속 좀 돌아다니는데 어쨌든 그냥 할 거 하고 네. 살사춤 뭐 추던 뭐 하고 네, 어쨌든 본인 몸 관리 잘하니까 내년도 와서 레이커스는 어쨌든 르브론이랑 AD가 현재까지는 건재하다는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내년에 FA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력 보강이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엄청나게 얘기들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전력 보강 KCP 는 얘기가 있는데 쉽진 않죠. 네. 이게 제가 레이커스의 셀러리 캡에 대해서만 혼자서 3시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셀러리 캡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롤댕 루월댕이 5밀리언도 내년에 나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레이커스가 내년에 사실 계약에 남아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계약에 남아있는 묶여있는 선수가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KCP, 카일 쿠즈마로 막가수 이렇게 5명이거든요. 그렇죠. 이 5명만으로도 이미 셀러리 캡이 초과가 돼요. 네, 그 얘기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거나 이런데 당연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자 계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선수만 영입을 한다고 치면은 남아있는 선수들은 사실상 뭐 그러니까 텍스페이어 뭐 이런 예외 조항을 그러니까 통해서 정말 뭐 5.3밀리언 이 정도 익셉션 하나 정도 쓴 다음에 나머지는 다 미니멈으로 묶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커스 프론트 오피스 입장에서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팀에 있는 선수들을 사치세를 더블로 지불하고서라도 잔류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차선책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THT나 카르소나 FA인가요? THT나 쿠즈마 같은 선수들을 미래에 높게 평가하는 팀에 이제 팔면서 뭐 픽이랑 껴서 그렇죠. 셀러리를 줄이는 방법.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쿠즈마랑 THT가 타구단에서 얼마나 지금 인정받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anything 뭐죠? anything possible. anything possible. 영어 좀 안 되네 오늘. 네. anything possible. 네. 제가 브라더 후드 이후에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What Amazing Happened까지 헷갈렸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차원에서 빅잼을 주셨는데 저 되게 황당하네요. 제가 영어 거의 네이티브인데 그래서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NBA는 너무 재밌게 내년도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레이커스는 아마 다음 시즌에 NBA 역사상 가장 많은 사치세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셀러리 이렇게 꽉꽉꽉 차 있는 상황이고 지금 레이커스 프론트 오피스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가 참 또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그러니까 기대보다는 우려가 사실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팀이 어쨌든 2명의 슈퍼스타가 건강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좀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르브론 제임스는 나이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앤서니 데이비스는 커리어상으로 봤을 때 항상 뭔가 그 부분이 있었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보면서 뭐 그 코트 외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뭐 항상 뭐 엄청나게 많이 깎고 뭐 가야님 계실 때는 뭐 이제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하지만 카톡방에서 제가 사실 르브론 욕하는 건 거의 제가 생각하는 거 10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선수의 어떤 실력 그 선수로서 그러니까 코트에서 임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뭐 평가절을 할 수 없는 선수고 이 선수가 18년 차잖아요 지금. 다음 시즌이 19년 차가 되는 시즌이에요. 근데 지금 NBA 역사상 제가 지금 NBA를 막 25년 이렇게 봤는데 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어쨌든 전성기를 유지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사실 뭐 칼말론 이런 선수 정도? 근데 그 선수가 뭐 그 커리어 말년에 뭔가 리그 전체에 뭔가 그런 임팩트를 주는 선수도 아니었고 사실상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올해 볼 만큼 봤구나 이 선수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세대 교체가 이제 시작이 돼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실 르브론 제임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은 거를 했죠. 사실 그렇죠. 코트에서 그런 걸 감안했을 증명할 건 사실 없죠. 네, 그러면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선수의 어떤 뭐 코트 외적인 부분에서는 뭐 간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비난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선수로서는 사실 더 이상은 뭔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댓글에서 뭐 내용이 나왔었지만 어그로를 안 펼치고 조용히 멋있게 따랐으면 좋겠는데 얘 성향상 그게 안 되는 걸 또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참 되게 복잡한 캐릭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수많은 팬들과 안티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사무국에서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또 흥행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참 그 아직도 그 안티 지도 이렇게 보면 거의 바이든보다 표 더 많이 받더라고요. 지도가 이게 지구로 나눴더니 거의 북부는 다 르브론을 싫어하고 거의 네. NBA 팟캐스트에서 바이든을 언급한 최초의 아니 그 바이든 그 투표랑 비교하는 재밌는 그 칼럼 봤는데 이 새끼 내가 볼 때 거의 유엔 사무총장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어요 그 정도면. 워낙 뭐 영향력이 대단한 선수니까. 하여튼 뭐 레이커스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뭐 마무리를 하자면 좀 핑계 아닌 핑계 작년에 우승했고 올해 작년이죠 우승했고 휴식도 좀 짧았고 버틀러와 르브론과 AD 이런 선수는 조금 1년 정도는 팬들이 좀 참아주시면 어떤가. 그리고 제가 아는 르브론 제임스는 분명히 오프시즌에 발악을 할 거거든요. 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포스트 시즌 바로 인터뷰했잖아요. 나와 AD와 다시 그거 로스터 보겠다는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잘하면 스페이스 잼이 나오는데 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리치 폴이랑 계약하는데 다 올 수도 있어요. 드레이먼드 그리부터 해가지고 다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자, 덴버 너게츠와 피닉스 선즈 다음 대결이 이제 펼쳐질 텐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덴버 너게츠는 그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요키치가 산화될 정도로 다른 선수 물론 잘해줬지만 다 해줬기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꽃이 터져나가는 굉장히 뜨거운 불과 정말 기대는 안 했지만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해서 냉장고 부탁해 예전에 그 쇼 예능처럼 기안84 갖고 있는 냉장고로 요리 만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쉽게 피닉스가 쉽게까지는 아니고 뭐 어쨌든 4대2 정도로 가져가지 않을까. 뭐 얘기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 생각합니다. 호수님은 저는 뭐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덴버가 지금 2-3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죠. 다른 팀으로 만약 대처를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느 팀이 있을까요? 뭐 브루클린이야 뭐 당연히 그럴 거고 2-3 옵션이 빠지면 당연히 타격이 클 거고 뭐 미러키에서 만약에 뭐 미들턴과 홀리데이가 없다. 그래서 쿤보가 근데 이 팀을 2라운드로 끌어올린다. 이런 느낌과 비슷하게 저희가 이 덴버 너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스틴 리버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40분 이상 뛰고 있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놀라가지고 막 가기 전에 막 오열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단하네요. 뉴욕에서 그리고 캄비아소가 여기서 탄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캄비아소 탄생했겠어? 캄파소가 자기도 너무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출전 시간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방랑을. 물론 뭐 마이크 만도 감독이 옛날부터 캄파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선수의 어떤 뭐 지금 뭐 그 NBA에서 입지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 정도로 많은 출전 시간 받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확실히 좋은 롤 플레이어긴 하지만 선발로 나와서 오스틴 리버스랑 서로 뭐 별을 주고받는 이런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이것만 감안했을 때도 저는 요키치가 사파드 캐리했다. 2라운드로 간 것만 하더라도. 레이커스로 보면은 알렉스 카르소가 로고샷 계속 쏘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 NBA 선수니까. 근데 또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닉스가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특히 데븐 부커가 지금 완전히 물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나도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슈퍼스타의 길로 가는. 하나의 걱정은 크리스 폴의 부상. 이것만 제외하고는 솔직히 디안드레 에이튼이나 그 데빈 부커는 뭐 어떻게 보면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가서 뭐 일 한번 사고 한번 좀 칠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또 바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데빈 부커가 레이커스랑 초정전에서 47득점을 한 게 그 선수의 자신감에 엄청나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규 시즌에 막 보스턴한테 지면서 막 72득점 하는 거랑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디펜딩 챔피언 상대로 그 높은 무대에서 어웨이에서 심지어 47점을 넣었을 때 그 오는 그 정신적인 그 상승은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는 다시 한번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래서 2라운드에서 또 디비 부커가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활약을 하지 않을까. 사실 그 경기를 만약에 레이커스가 이겼다면 7차전은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도 1쿼터만 제외한다면 사실상은 어느 정도의 박빙 경기이기 때문에 데빈 부커가 정말 데빈 부커로 인해서 이겼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경기도 생각합니다. 요키치가 이번 시즌은 사실 뭐 이미 MVP가 사실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잖아요.
캄파조랑 리버스를 데리고 어디까지 이미 기적이라 생각을 해요. 저 사실 요키치가. 아니 자기가 프로인데 그 프로의 이 몸 자체를 하루에 그러니까 한 경기에 15분으로 맞춰놓고 체력을 훈련했는데 갑자기 한 40분 뛰니까 난 얘네들 죽는 줄 알았어. 나중에 오스틴 리버스는 나중에 막 릴라드 들어가니까 막 제발 하나님 경기 끝내게 해주세요. 저희 못 뛰어요.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덴버는 포스트 게임 인터뷰도 가관이었어요. 아주 릴라드 칭찬하는데 아주 그냥 뭐 오스틴 리버스가 팬이더라고 팬. 그 리스펙트를 너무 하면 좀 오글거리잖아. 너무 리스펙트. 관중이야 선수가 아니고. 자기 경기 얘기 안 해. 그렇죠. 오스틴 리버스가 직장을 찾았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직이었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플레이오프 2라운드죠. 그렇죠. 네, 2라운드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요. 플레이오프 얘기는 그러면 이쯤에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가야이님께서 네. 제가 그 사실 그냥 오늘 우리 3명밖에 없어서 시간이 좀 뜰 것 같아서 일회성 코너로 가야인의 가야코인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가야코인. 네. 그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그거? 오늘 영어는 그만 얘기하시게 돼요. 아니 코인 여기 장에서 검색해 보려고. 가야인의 anything possible. Anything is possible. 괜찮죠? anything. 네. 가야인의 anything is possible. 네. 어떤 코너일까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과거의 퀴즈나 현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아주 짧은 예측들 이런 것만 했는데 저는 좀 먼 미래 앞으로에 벌어질 포캐스트죠. 포캐스트죠. 어떤 그런 프레딕션 같은 오늘 혀가 거의 마비가 오네요. 아니 이게 안 되는 날이 있네. 내가 영어 그렇게 잘하는데. 아유 오랜만에 방송을 하셔서 아직 입이 조금 덜 풀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질문을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질문을 준비해서요. 여러분께 이건 사실 디베이트하는 의미는 없는 건 판타지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대신 논 거 정도만 이렇게 이래서 내 생각엔 이렇다 정도. 저희도 아직 내용을 모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더 길게 할 수 없어서 2가지만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조금 질문이 긴데 첫 번째는 현재 젊은 연건들 이제 슈퍼스타로 가고 있는 연건들인데 이 연건들 좀 나열해 드릴게요. 95년생 이후로 했습니다. 그래서 쿤보랑 엠비드는 제가 뺐습니다. 돈치치 99년생, 트레이 영 99년생, 테이텀 98년생, 데빈 부커 96년생, 자이온 00년생, 자모란트 99년생, 벤 시몬스 96년생, 도노반 미첼 96년생, 자말 머리 97년생. 요 정도. 96에서 00년생도 진짜 어리네요. 97, 98이랄 그렇죠. 다르네. 97, 9에서 00년생까지 자이온 윌리엄스까지. 이 선수 중에서 가장 빨리 챔피언 반지를 받을 수 있는 선수는 저희 질문입니다. 미래. 그러면 대답해 주시고 이래서 이럴 것 같다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 중에서 가장 먼저 우승 반지를 얻게 될. 우승 반지를 얻게 될. 네. 왜냐면 이 선수들은 어쨌든 뭐 카르소처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 맥기처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95년생 이후 중에서 팀의 주축 선수들. 야 이거 굉장히 색다르네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Anything is possible. 괜찮아. 많이 좋아요. 들어왔어요. 내용을 왜 네가 말이 좋았다고? 원래 좋았는데. 저는 돈치치. 돈치치. 네. 이미 뭐 기량이나 경기 운영하는 걸 보면 뭐 신인이라는 생각이 저는 방금 그 돈치치 몇 년생인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99년 2월생입니다. 네, 이미 그거를 지운 선수잖아요. 근데 돈치치가 지금 필요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그 같이 뛰는 선수들의 뭐랄까요 롤을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포르징기스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올 시즌이나 플레이오프 때 보여준 걸 보면 돈치치 주변에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뭐 리딩도 할 수 있고 득점도 할 수 있고 이런 선수들 특히 슈팅이 좀 정확한 선수들이 포진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우승 도전할 만한. 이 선수들은 우승 반지를 깰 것 같은 선수예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치치, 트레이 영, 테이텀, 데빈 부커, 자이온, 벤 시몬스, 미첼,
자말머리 여기까지. 네. 전 그래서 그 중에서는 가장 돈치치가 빨리 빠른 게 중요하죠. 빠른 게. 네, 가장 빨리 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네, 만약에 좋은 선수만 잘 보강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신선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네. 사실 뭐 방금 언급해주신 선수들 중에서 당장 이번 시즌에 정규 시즌 성적 놓고 보면 사실 벤 시몬스가 제일 높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자기가 더맨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는 뭐 미첼. 그렇죠. 미첼도 있네. 그렇죠. 미첼도 있고 그러니까 벤 시몬스 이 두 명이 이제 동부서부에서 제일 높은 선수인데 빨리 받는 게 중요하죠. 네.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빨리 받는 거. 챔피언 반지를. 저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자말머리로 가겠습니다. 자말머리를 가는 이유는 그 선수 저는 물론 이제 그 자말머리의 그 개인적인 기량도 굉장히 인정을 하지만 저는 이 요키치와 머리의 시너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선수와의 시너지가 굉장히 잘 이렇게 어울린다 생각을 하도. 그러니까 저희 뭐 항상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똑같은 유형의 슈퍼스타 여러 명 있는 거랑 서로 어울리는 선수들이 그렇죠. 있는 거랑은 이게 포석 자체가 느낌이 되게 다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덴버 너게츠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 두 명의 선수가 호흡을 맞추면서 충분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말머리가 없는 게 더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요키치가 지금의 MVP급 기량을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자말머리는 저는 이 선수는 리그 최고급의 넘버 2 옵션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넘버 1 옵션을 할 수 있는 깜냥이 있는 애들이 있고 2 옵션을 잘할 수 있는 깜냥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자말머리는 리그 탑급의 넘버 2 깜냥이 될 수 있는 선수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덴버 너게츠가 우승을 할 수 이미 있지 확실한 않을까. 조력자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제가 생각하면서 재밌다 생각하냐 스스로 재밌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과연 이 옵션이 슈퍼스타가 아닌가라고 하면 이 옵션도 슈퍼스타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빨리 챔피언 반지가 중요하니까 사실 자말머리도 좀 더 성장하면 슈퍼스타로 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면 엄청났잖아요. 뭐 그렇게 저는 넘버 1 옵션도 중요하지만 넘버 2 옵션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아니면 1.5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연님도 이게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질문하면서 아까 생각한 거는 또 자유님은 돈치치 그 다음에 자말머리 저는 트레이 형을 생각했습니다. 올 시즌? 올 시즌에 가장 빠른 미래.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미래.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애틀랜타 헉스의 셀러리 캡이에요. 일단은 제가 봤는데 저 물론 제가 준비해서 찾아봤는데 보그다노비치나 갈리나 이런 선수 18밀 정도에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카펠라가 16밀. 근데 제가 볼 때 좀 로스터 정리해서 이 선수랑 가장 잘 어울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 같은 느낌이 트레이 형이 있거든요. 돈치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르브론 제임스처럼. 르브론도 거의 10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당연히 챔피언 반지 딸 건데 좀 늦게 될 것 같고 너무 짐이 무거워서 트레이 형 같은 류의 선수들 아까 자말머리가 요키치 만나듯이 뭔가 슈퍼스타에 같이 뭉쳐서 좀 반지를 제 느낌은 또 셀러리 구조가 가장 좋기 때문에 빨리 받지 않을까. 저의 생각엔 그렇습니다. 셀러리 정말 싸네요. 카펠라가 16mm입니다. 폴 조지의 반도 안 돼요. 그때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잖아요. 휴스턴에서. 그러네요. 지금 카펠라 활약 보시면 물론 엔비드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어느 팀에 가도 25mm 이상 활약을 해주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장기간 묶여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 좀 처리하고 루윌 같은 KCP랑 얼마 차이가 안 나네. 그래요? KCP 쿠즈마랑 거의 동급인데? 걔네가 13밀리언 받는데. 우리 둘은 지금 말만 하면 상처야. 아틀란타 신선하네요. 재밌는 뭐 돈치치나 트레이 형이나 자말머리 같은 선수들은 그 팀에서 내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이거는 판타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인의 anything is possible로 첫 번째 문제는 아니죠, 그냥 의견. 다음 자, 두 번째는 자, 이 선수의 커리어 엔딩 이제 르브론이요? 아니죠. 이 선수의 이 선수가 은퇴했을 때 과연 올타임 몇인가? 이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케빈 듀란트.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가 지금도 온고잉 하잖아요. 이 선수가 은퇴하면 과연 얼마 정도 더 퍼포먼스를 일으키고 은퇴해서 올타임 순위 몇이라고 평균적으로 불리울까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고로 케빈 듀란트의 지금 커리어를 조금 불러드릴게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구글이 좀 느려가지고 아니 갑자기 여기가 왜 이러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시간이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면 지금 올타임 탑 5는
그 항상 늘 거론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다를 수,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네. 탑 10으로 이 선수는 우선은 이 선수의 커리어만 대충 불러드릴게요. 네. 챔피언만 2개 있죠. 파이널 MVP 2개 있고요. 네. 정규 시즌 MVP 1회, 퍼스트 팀은 6회, 득점왕은 4번이나 있고요. 네. 올스타 11회에 올스타 MVP 2번, 뭐 세컨드 팀 3회 있고요. 당연히 루키 오브 더 이어 받았고, 당연히 뭐 루키 퍼스트 팀 받았고, 런던 올림픽 뭐 올림픽 금메달 2번 있고요.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ESPN 무슨 뭐 어느 뭐 어디나 뭐 CBS 하는데 평균적으로 요즘 현역 버프 좀 매겨가지고 현역 탑 10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정확한 순위는 아니고 CBS 스포츠의 순위이기 때문에 현역 탑 10이요. 현역 죄송합니다. 올타임 탑 10. 올타임 탑 10. 이걸 그냥 대충 듣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 있는데 CBS에서 발표한. 네,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첫 네. 번째는 마이클 조던을 보통 하고요. CBS에서 네. 두 번째는 르브론이 높아서 제가 뽑았어요. 네. 사실. 네. 네. 보통 3위는 카림, 4위는 빌러셀, 5위는 매직 존슨, 6위는 이제 윌 체인벌린, 7위는 샤키르 오닐, 8위는 레리 버드, 9위는 팀 덩컨, 10위는 코비 브라이언트, 11위는 이제 아킴 올라조. 여기까지 정도가 이제 근데 여기서 물론 다 개인의 의견이 다르죠. 자, 그럼 과연 듀란트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커리어 엔딩 됐을 때 올타임 매직까지 갈 건가? 별로 재미없나 보네요. 네. 누구 먼저 하면 되나요? 그러면? 네. 먼저 하시죠. 네. 네. 저는 케빈 듀란트는 그 소름 끼치는 치명적인 부상이 아니었으면은 무조건 톱 10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 미래니까. 그 미래니까. 부상으로 날아간 2년 2년이 통째로 날아갔죠. 그쵸. 2년 플러스 이제 2.5년이 거의 통째로 날아가다시피 한 거였는데 이거로 인해서 케빈 듀란트가 탑 10이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다 생각을 해요. 사실상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왜냐면은 이 톱 10이라는 거는 그 피크에 있는 그 정점에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이 롱제비티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정말 그 옥석을 가리는 거잖아요.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재능만 놓고 봤을 땐 저는 케빈 듀란트는 탑 5도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순수히 재능만 봤을 때. 네.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톱 10은 그렇게 손쉽게 뭔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 다 슈퍼스타끼리 옥석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케빈 듀란트는 부상으로 너무 많은 걸 잃었다. 예. 특히 전성기에 있는 나이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탑 10을 물이 건너간 것 같고 저는 마지막 남은 브루클린에서 굉장히 그 바람직한 커리어를 보낸다면은 탑 15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위. 네, 탑 15위. 이거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이제 우승을 한두 해 정도 추가를 하고 뭐 본인의 뭐 파임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선수가 부상을 더 안 당해야겠죠. 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네, 부상을 안 당하고 좀 더 오래 뛸 수 있는 게. 참 공교롭게도 지금 CBS 스포츠에서 뽑은 15위는 제리 웨스트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듀란트보다는 누적치가 높을지 몰라도 그 커리어 우승이나 파이널 MVP 면에서는 사실 물론 이분도 있으시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네. 예, 재밌는. 네. 12, 13, 14는 어떻게 돼요? 12는 코비였고요. 11위가 하킴 올라주온, 12위는 오스카 로버슨, 13위가 스테픈 커리, 그리고 13위는 줄리어 랜드리.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쳤나봐 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와, 이렇게 매길 수가 있구나. 와, 죄송합니다. 동부에서 12원 이하를 못 들었는데 제대로 매겼네. 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들은 욕 중에 제일 심한 그죠? 욕인데. 여러분, anything is possible. 랜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랜들이 오늘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럴 수 있어요. 20위까지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15위까지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리포트에서는. 15위까지. 14위는 줄리어스 어빙이고요. 네, 15위가 제리어스. 근데 사실은 이거는 CBS 스포츠 의견이지 뭐 개인 의견의 의견 아니고요. 그냥 ESPN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색다른 순위로. 네. 그렇구나. 저는 이름 이제 순위를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을 듀란트가 절대 못 제낄 것 같아요. 넘을 수 있을까 이거죠. 네, 절대 못 제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궁금해지네요. 16, 17, 18. 그러면 20위가 15위권 이렇게 하죠. 15위권 이전이냐, 15위권 바뀌냐. 지금 들은 선수들 이름만 이름만 듣고 나서는 절대로 듀란트의 커리어
뭐 그 다른 제가 그 못 본 선수들도 많긴 해서 사실은 워낙 전설적인 그렇죠.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 듀란트가 그 선수보다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선수들만 놓고 치더라도 듀란트가 지금까지 보여준 거 그리고 앞으로 뭘 보여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순위가 바뀌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그 이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케빈 듀란트 입장에서 이상적인 거죠. 우승을 2회 정도 추가를 하고 본인이 파임을 2회 정도 추가를 하는 거죠. 야. 그러면 파임이 4개가 되는 4개가 되네. 네, 우승이 4회가 되고 결승전은 또 이제 그 한 번 더 진출했었고.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이건 다 판타지고요.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업적을 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리어 업적은 모든 거를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리 웨스트가 평가절하야 되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승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사실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역대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사실 이 선수가 결승전에 뭐 8번 가서 만약에 뭐 7번을 우승을 했다. 그럼 이 선수는 마이클 조던에 이어서 부동의 넘버 2 슈팅 가드로 해도 그 누구도 토를 댈 수 없을 정도 유리한 선수인데 거기서 평가 절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냉철한 어떤 프로 간의 어떤 그런 평가 잣대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 선수를 평가하는데 큰 중요한 요소니까. 엄청 크죠. 네, 엄청 크죠. 저희가 사실 뭐 르브론 제임스도 지금 탑 5로 얘기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 선수가 우승을 뭐 한 번밖에 못했다 하면은 그렇죠. 오히려 마이클 조던보다는 제리 웨스트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승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케빈 듀란트가 4회 우승에 4회 파임이다. 그러면 과연 케빈 듀란트를 저희가 제리 웨스트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의구심을 들 수 있는 그럴 수 거죠. 있겠네요. 그렇게 근데 되면은 저는 듀란트가 절대 우승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커리 때문에 우승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보세요. 줄리어스 랜들이 13위 할 수 있다는 지금 이 시기에 우승할 수 있죠. 그냥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거 준비한 이유가 이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제리 웨스트가 그 당시에 순위에서 지금 순위가 이제 15위 뭐 얘기한 이유가 위대한 제리 웨스트를 우승 반지의 가중치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점점. 그러니까 커리어를 어떻게 보내냐도 중요하지만 점점 선수 정규 시즌에 하는 골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진짜 비난받아 마땅한 얘기를 이 선수들은 이 포커스를 플레이오프에 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 6개의 파임 받은 마이클 조던이 당연히 1위고 두 번째로 왜 르브론을 언급하냐. 저는 두 번째라고 솔직히 생각은 안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르브론이 왜냐면 4개의 지금 파이널 MVP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독보적으로 4개 있는 사람은 혼자고 이제 3개 있는 사람들이 좀 쭉 있거든요. 뭐 매직 존슨, 샤킬 오닐, 팀 덩컨. 그리고 2개인 사람들은 이제 뭐 쭉 있죠. 레리 버드, 뭐 카림 압돌 자바. 제가 얘기한 건 파이널 MVP입니다. 코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미 듀란트는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중치의 미래 평가에서는 탑 10 안에 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옛날 분들 입장에서 좀 열받죠 사실. 최선을 다해서 매일 뛴 사람들은 조금 반지 개수나 파이널 MVP 부족하다는 이유로 밀리지 않을까. 근데 슬프지만 듀란트가 올해 우승하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 4개의 파이널 MVP를 갖고 있는데 15위다. 그렇게 평가를 안 받을 것 같은 거예요. 2년을 날렸어도. 그래서 저는 듀란트는 탑 10 안에 들어올 것이고 올라주원보다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네요. 요즘 트렌드로 보면. 물론 이건 다 까봐야지 않은 그렇죠. Anything is possible. 여기서 그냥 종료되면 사실 그렇죠. 이거 우리 모르는 얘기잖아요. 미래 얘기니까. 점점 발음이 자연스러워지시네요. 아니 내가 영어가 너무 편한 사람이에요. 저는 영어가 너무 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치겠네 내가. 네. 지금 커리어가 끝나면 당연히 택도 없죠. 그렇죠. 이건 다 저희가. 근데 완전 택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2번에 아무리 골든스테이트에서 받았더라도 그것도 뭐 사실 숟가락 얹기로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어요. 거기서 압도적으로 했으니까 씁쓸하지만 압도적. 듀란트의 OKC 시절부터 봤던 사람들은 어쨌든 그 선수의 그 엄청난 기량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케빈 듀란트는 지난 한 15년 동안에 유일하게 르브론 제임스에게 비빌 수 있었던 선수였어요. 어쨌든. 그렇죠. 네. 다른 선수는 사실 뭐 커리에게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르브론 제임스에 비볐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이 둘이 리그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르브론 제임스도 슈퍼팀 만들고 이 새끼도 슈퍼팀을 만들면서 거기서 저희 팬들이 빡쳐서 이제 그렇죠. 평가 절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를 따차차하고 개인적인 계량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선수 케빈 듀란트처럼 이렇게 득점력을 가진 선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코비 브라이언트 포함을 시켜서 그렇죠. 제가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팬 입장에서 케빈 듀란트의 득점력을 더 인정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건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높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이 새끼들이 그렇게 막 그 조롱을 받는 뭔가 그런 병신 같은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된 거지. 어쨌든 유일하게 저는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가 현 시대에서 르브론 제임스는 이미 더 평가가 올라갔지만 유일하게 탑 10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탑 10에 올라갈 것 같은 선수를 목격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막 긴 그러니까 75년의 NBA 역사가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저는 그 새끼가 뭐 부상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그걸 뻥 차버렸다는 게 참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그냥 순수한 농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런 팬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선수를 10년 넘게 봐왔으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항상 걔한테는 많이 아쉬움이 남아 있죠. 저도 그렇고 우리 자유님도 케빈 듀란트의 또 피해자예요. 저는 져서 피해자고 저분은 좀 그 공을 뺏겨서 솔직히 우승 못해서 우승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AD도 르브론 안 만났으면 절대 우승 하기가 지금보다 한 몇 년 뒤에 우승이나 그렇죠.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가인의 Anything is Possible 준비하면서 거기에 AD가 들어있었겠죠. 가장 빨리 챔피언십 받는 사람은 근데 어쨌든 AD는 에이전트를 잘 만나서 르브론이랑 같이 양아치거리 어쨌든 했지만 어쨌든 반지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부상으로 절었지만 그 당시에는 강철 같은 르브론이 또 이끌어줬기 때문에. 근데 이 방금 말씀하신 주제가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예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그 다른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막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탑급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다 뭔가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그렇죠. 이들의 어떤 그런 토크쇼에서 항상 뭔가 즐겨찾기처럼 나오는 그런 주제거든요. 탑10 올타임 랭킹 뭐 지금 그렇죠. 현역에 뭐 얘가 만약에 와디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얘가 끝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정답이 되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은 정말 끝도 없이 NBA 팬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가 있고 재밌죠. 너무 재밌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뭐 나중에 별도로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뭐런 올타임 순위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그렇죠.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왜냐면 여기서 또 이제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팬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잣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또 이제 보는 재미가 있죠. 내가 볼 때 르브론 이유 때문에 좀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이거는 CBS의 근데 르브론 제임스는 네. 2위로 평가받는 매체가 은근히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역 버프가 있고 그리고 그거 정확성도 좀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2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저는 1위도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탑4 정도로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건 똑같아요. 제가 호수님이랑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갑자기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마운틴 러시모. 마운트 러시모. 마운트 러시모. 어쨌든. 마운트 러시모. 그거는 제가 똑같아요. 4명. 매직 카리. 그 4명만 그 4위에 들어간다는 것보다 어마어마하죠. 현역 선수가. 아무튼 제가 사실 오늘 스텝밖에 없어서 그냥 일회성으로 준비한 건데.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게 좋았고. 그냥. 가연님 나오실 때마다 한 그렇죠. 좋네요. 이런 거에서 그냥 제가 몇 개 좀. 케빈 듀란트는 하나 준비한 거지만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요즘 이렇게 르브론이랑 커리가 없는 플레이오프에서 누군가 받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뭐 카와이나 뭐 이런 다음에 카와이 얘기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카와이도 한번 제가 한번 준비해 볼게요. 워리프로 뭔가 미래에 뭐 어떤 꼭 랭킹이 아니라 어떤 상황. 왜냐하면 카와이가 진짜 굉장히 흥미로운 커리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묘한 보기 드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는 또 이제 정말 SNS를 안 하면서 이렇게 배신자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유형의 정말 독특해요. 정말 독특하고 하지만 실력만큼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야, 카와이가 올 시즌 우승하면 또 굉장히 많은 평가들이 그렇죠. 나오겠네요. 카와이 이번 시즌 우승하면은 엄청나죠. 르브론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3개의 프랜차이즈에서 3개의 우승 반지를 가지게 되는 유일한 2명이잖아요. 심지어 듀란트를 꺾고 우승하면 그것도. 그걸 아시잖아요. 저희 그 같이 이번 그 LA 갔을 때 저희 막 광고판 그때 클리퍼스 그렇죠. 뭐 광고 막 LA IOA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여기 카와이. 근데 그 난리법석을 떨고 나서 만약에 실제로 그 클리퍼스라는 개쓰레기 구단을 우승을 시킨다는 거는 엄청난 충격이죠. 클리퍼스는 솔직히 아시잖아요. 클리퍼스의 평가. 저 구단에 막아 씌여 있는 구단인데 그거를 얼라더 레벨로 승격을 시킨다면은 엄청난 성과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클리퍼스 하면 진짜 크리스 폴 이전에는 코리 매거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데니 매닝이랑 심지어 그런 팀 그 크리스 폴마저도 이제 그 컴파까지도 리드하지 못했던 그런 막아씌인 구단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잘못도 있었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가연님, 또 준비해 주시면 제가 오늘은 그냥 사실 재미로 한 건데 좀 제가 짧게 임팩트 있게 오늘 첫
게 아니라 다음에 좀 준비해서.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영어를 다시 한번 좀 지금 영어 과외 받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학도님한테 맞으면 조금 제가 다시 좀 다듬고 제가 제 실제 기량 제가 폴 조지보다 지금 더 절었어요. 제가 플레이오프 잉글리시인데 플레이오프인데 지금 이거는 미들턴급에 저는 사실 영어계 트레이어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브라더후드에 이어서 제가 굉장히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굉장히 재밌네요. 네, 다음에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둘 다 너무 재밌네요. 늘 이런 디베이트식의 그 질문들은 재밌네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정답도 가연이면은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먹으면서 계속 그냥 그렇죠.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얘기하시죠 그냥. 저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 두 분이랑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정말 편하다. 알아서 얘기해. 네. 내가 좀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호수님이랑 저랑은 남 욕하는 데는 아주 도 같았어요. 하여튼 남 까는 거는 저 친구랑 저랑 하여튼 저 양반이 잘해. 하여튼 플레이오프 절었다 죽어. 제일 재밌어. 다음번 주로 웨스트브룩 부탁드려요.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브룩 얘기 좀 해야겠네. 그러네요. 자, 16번째 방송이었죠. 네, 16회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다양한 학도가 꼭 참석하길 바라고요. 네. 그렇죠.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연님 오랜만에 오셔서 다음 주에도 어쨌든 나와야죠. 계속 나와야죠. 네. 예. 쉽진 않은데. 일단 그래도 가연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장 큰 팬덤을 자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굿 잉글리시를 다음엔 아예 영어로 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NBA 오네어 시즌 6 16번째 방송은 그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NBA 온 에어. With the third pick in the 2018 NBA Draft, the Atlanta Hawks select Luka Doncic. NBA 온 에어.